12년 전 전 세계 곳곳에 정체불명의 게이트가 나타났어. 현대사회가 판타지 세계로 변해버린 거야. 그 정체불명의 게이트가 연결된 곳은 게임에서나 볼 수 있던 던전이었어. 그 후 특수 능력을 가진 각성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영웅의 등장에 대중은 열광했어. 영웅들의 영향력도 점점 커졌고, 하지만 어디나 권력을 강요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야. 각성자 등급이 능력치를 판단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등급을 멋대로 해석했어. 등급이 잔도인 것처럼 풀었지. 그래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생겼어. 지구 각성자 관리협회. 협회는 국가기관이지만 어느 정부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야. 신규 각성자 등록부터 각성자 범죄 처벌까지 협회는 각성자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해. 그리고 윤시오아오의 운명이 닦인 그날 협회 공무원으로 게이트 현장에 파견됐어. 오늘은 게이트 등급만 측정하고 협력 빌드에 지원 요청만 하면 일 끝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었어. 하지만 분위기 삐는 사람은 항상 있지. 첨단 길드 공략팀 팀장 박진용.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협회도 참 웃기네. 사람이 쓸모없으면 공이라도 팔리지. F급은 윤시오라오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 오늘 지원 담당 헌터가 하필이야. 정당은 국내 올해 길드 중 하나거든. 그리고 박진용은 A급 헌터야. 대형 길드 출신이라는 다부심 때문인지 완전 유명한 오만하고 짜증나는 놈이지. 공무원을 자기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나봐. 윤시오라오는 고개 숙이고 탐자고 다짐했어. 하지만 한 번 참고 두 번 참아도 윤시오라오가 박진용의 손을 쳐냈어. 걱정하는 척하며 박진용에게 물었지. 자기가 뭘 잘못된 게 하고 혹시 곧 던전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냐고. 그럼 진짜 말하지. 그때 말해줄 수 있다고. 박진용의 표정이 일그러졌어. 이를 가려 윤시오라오가 정말 점점 건방져진다고 했지. 그러더니 손을 뻗어 윤시오라오를 게이트 안으로 밀어넣었어. 반전에 떨어진 윤시오라오는 부들부들 떨었어. 박진용 그 미친놈 너무 심하잖아. 디링 시스템 알림 3등급 번전. 각성자 윤시오라오 늑대인간 사식지에 입장했습니다. 윤시오라오는 미칠 것 같았어. 박진용 그 개자식 어떻게 날 던전에 던져 넣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어. 어쩔 수 없이 윤시오라오는 억지로 채착해졌어. 밤던 보스 몬스터가 식어들기 전엔 게이트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게다가 아직 몬스터를 잡지도 않았으니 지금이라면 바로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웬걸 게이트가 닫혀버렸어. 윤시오라오로 이해가 안 됐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몬스터 하나 안 잡았는데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어. 조금 초조해진 윤시오라오는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출구를 찾았어. 걸으며 주위를 살피는데 출구는 하나도 안 보여. 설마 진짜 여기 갇히는 거야? 갑자기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어. 윤시오라오의 온몸이 떨렸어. 진짜 말도 안 돼. 일반 늑대도 충분히 힘든데 보스 몬스터 늑대인간까지 나타났어. 윤시오라오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과연 살아서 퇴근할 수 있을까? 윤소아이로는 미친듯이 달렸다.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다 박진용 그 쓰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런 개판을 겪게 됐다. 뒤에서 우문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소아이로는 깜짝 놀랐다. 괴물이 벌써 따라잡은 건가? 뒤를 돌아보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지경에 따라잡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다 끝났어.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았는데 늑대 밥이 되려고 산 게 아니잖아. 분하고 억울한 윤소아이러가 소리쳤다.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띵! 시스템이 각성자 윤소아이러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눈앞에 메시지 창을 본 윤소아이러는 생각했다. 이게 뭐야? 원래 던전에선 인벤토리만 작동이던데 진짜 시스템 창이 아니면 커뮤니티도 연결될 거야. 운이 좋았다. 윤소아이러는 커뮤니티 접속에 성공했다. 이제 글 올라서 실장님한테 던전을 갇혔다고 알릴 수 있어. 뒤에서 계속 울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윤소아이러가 고개 돌려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녀의 머리 위로 거대한 늑대인간이 나타났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윤소아이러는 도망칠 수 없었다. 창은 계속 반응했다. 갑자기 늑대인간이 발톱을 윤소아이러가 날아갔다. 땅에 쓰러진 윤소아이러는 슬프고 비참했다. 왜 내 능력은 F급이야. 죽는 것도 이렇게 사참해. 쓸데없이 힘만만 줬다가 이제 와서 죽음으로 몰아넣네. 윤소아이러는 볼맹이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바라기라도 해야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늑대인간한테 돌을 던지면서 윤소아이러가 화풀이로 외쳤다. 시스템이 개자식아. 공중에 돌이 둥부신 빛을 냈다. 늑대인간의 팔에 맞았다. 시스템 관리자가 던전에 개입했다. 윤소아이러 주변에 고구마이 생성됐다. 상급 던전. 늑대인간 사식지에 관리자의 보호막이 임시 생성됐습니다. 늑대인간이 밖에서 보호막을 쾅쾅 두드렸다. 안쪽의 윤소아이러는 믿기지 않았다. 관리자가 직접 나타났어. 그때 전송문 밖에서는 절대 닫힐 리 없는 전송문이 닫히자 동료들도 무척 초조해했다. 이때 티고 각성자 관리협회 관리실 실장 도준영이 탈을 몰고 현장에 도착했다. 닫힌 전송문을 보며 도준영 실장은 우선 전송문부터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전송문석을 꺼냈다. 던전에서 아주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마정석이다. 전송문을 강제로 열거나 닫을 수 있다. 정티대학이 올먹이며 실장님이 그렇게 귀한 걸 쓰시다니. 도준영은 정티자 과장에게 구조대에 연락하라고 했다. 그는 이를 대비해서 전송문을 열 거다. 하지만 사용 중에 소외했던 전송석이 갑자기 산산조각 났다. 시스템 연고 전송문석 사용 불가. 던전 등급이 너무 높다. 지금 늑대인간 서식지 던전은 등급이 EX급이다. 등급이 높아서 등급 자체가 무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다. 도준영의 오고이 굳었다. 윤스러 헌터가 아직 안에 있는데 BAK 진용이 도준영에게 인사하며 그가 책임서냐고 물었다. 성티지학이 살짝 도준영에게 빗김했다. 저 사람이 청담길드의 BAK 진용이라고. 바로 그가 윤스러 헌터와 다투다가 윤스러 헌터를 던전 안으로 밀어넣었다고. BAK 진용이 헛기침하며 웃으면서 자기는 일부러 민 게 아니라고 그냥 했다. 윤스러가 던전의 위험성과 고급 헌터의 고충을 알았으면 해서였다고. 어차피 그녀도 도움 안 되는 F급이고 원래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도준영이 갑자기 BAK 진용의 목을 움켜쥐며 그가 청담길드 공약대 대장이면서 사람을 던던에 밀어넣는 게 불법인 걸 모를 리 없다고 했다. 도준영이 말했다. BAK 진용이 알면서도 그랬다면 공고 방해고 거기다 살인 미수까지. 그는 정티자 과장에게 기억하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직권으로 청담길드 공약대 대장 BAK 진용을 처벌하였다고 했다. 던자만에서는 장에 드는 시스템 관리자를 보며 윤수로는 정말 관리자가 있는 건가 생각했다. 있다면 분명 자기를 구해줄 수 있을 거다. 창이 갑자기 또 표시됐다. 관리자가 욕설을 한 각성자 윤수러의 정보를 확인 중. 특이의 사항. 말이 거슬고 은인한테도 욕을 퍼붓는다. 윤수러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갑자기 다지는 거야. 그래서 급히 절하며 사과했다. 아까는 그녀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시스템이 반응이 없자 윤수러가 벌떡 무릎 꿇고 울며 말했다. 그녀가 잘못했다고. 그녀가 그저 살고 싶을 뿐이니 제발 화 좀 풀어달라고. 눈앞에 나타난다. 윤수러에 대한 종합평가. 윤수러가 황당하게 관리자에게 물었다. 이거 그녀가 너무 약하다고 비우는 거야. 맞다. 그녀는 정말 약하다. 평소에도 손가락질 많이 받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살고 싶다. 개수근보단 개살이가 낫잖아. 시스템 창이 격하게 흔들렸다. 창에 표시됐다. 관리자의 웃음이 시스템 전체를 흔들었다. 행성지구의 시스템 관리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첫 비약서를 작성했다. 대상 각성자 윤수러. 계약 성태 없임 확인. 서명 가능 확인. 윤수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계약이요. 저랑요. 시스템에 다시 완전한 계약서가 나타났다. 윤수러가 눈앞의 조약을 보며 정말 여기 쓰인 대로라면 관리자는 그녀를 여기서 살려줘야 한다. 관리자가 보호해주든 그녀의 능력이 올라가든 그녀는 살아서 나갈 수 있다.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윤수러는 당연히 계약을 선택했다. 딩동. 각성자 윤수러는 시스템 관리자의 유의한 계약자가 되었다. 능력치 상승. 중하평가 S급. 성체는 신이라 불린다. 하늘의 별. 각성자의 강력한 능력. 그건 계약한 성체로부터 온다. 성체는 계약을 통해 계약자에게 능력을 나눠줄 수 있다. 계약자가 세상에 자신을 아니면 성체의 명성도 높아진다. 서로 필요한 걸 주고 받는 관계다. 인 롤로우는 꿈에도 몰랐다. 평범한 성태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신이 시스템 관리자와 계약을 맺게 될 줄. 게다가 F급에서 S급으로 올랐다. 인 롤로우의 모든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다. 이게 끝도 아니었다. 완전 꿈 같아. 관리자한테 욕해준데 S급이 됐잖아. 인 롤로우는 불안해서 관리자를 불렀다. 이렇게까지 세질 생각 없었다고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스템이 또 떴다. 관리자가 선물을 구매했다. 저격총, 아이템 칸에 넣어뒀다. 인 롤로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이렇게 든 거 쓸 수 있는 건 다 써보자. 춤을 받은 인 롤로우는 감탄했다. 사수 득섬을 보였지만 F급이라. 좋은 총 한 번 못 가져봤다. 근데 이건 진짜 멋지잖아. 하지만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관리자가 보호막을 걷었다. 이제 능력을 써볼 시간이다. 겨우 S급이지만 살아서 나가려면 해봐야 한다. 인 롤로우는 모든 총기 사용법을 자동으로 익혔다. 모든 총기에 필요한 마력이 최소로 조정됐다. 팡! 한 방에 늑대인간의 몸이 둘렀다. 늑대인간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시스템 인 롤로우는 몰랐다. 이 총이 EX급이란 걸. 관리자가 이걸 그냥 줬다. 인 롤로우는 총을 보며 쿨트하고 불렀다. 총이 스스로 힘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인 롤로우는 허공에 대고 관리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좋은 걸 정말 줘도 되냐고. 이모티콘이 갑자기 나타났다. 인 롤로우는 왜 그러냐고 물었다. 각성자와 성체가 이모티콘으로 대화하는 건 본 적 없다고. 앞에 또 다른 표정이 떴다. 인 롤로우는 닭이말이 맞았다고 시스템 생각했다. 관리자는 신처럼 압도적일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쓸 줄이야. 어쨌든 인 롤로우는 관리자에게 고마웠다. 그나저나 류뱅가는 죽었고 포탈이 열렸을 거다. 문득 인 롤로우는 생각했다. 이대로 능력 나가면 변화를 다들 눈치채겠지. 인 롤로우는 아무도 모르길 바라며 관리자에게 부탁했다. 관리자는 흔쾌히 유일한 계약자에게 은폐 능력을 내렸다. 은폐막 작동. 일부 능력치가 막으로 가려졌다. 계약자 동의 없이 확인 불가. 인 롤로우는 걱정이 사라졌다. 기뻐하며 관리자에게 감사했다. 포탈을 나온 인 롤로우. 가끈 아수라장이었다. 고개를 돌려 뒷모습을 봤다. 저 사람 설마 회장. 윤시열로는 조금 놀랐다. 도 실장은 협회에서 실력 순위 2위인 각성자지만 그도 박진용처럼 A급이었다. 둘 사이의 실력 차이는 분명 크지 않을 보였다. 근데 지금 보니 도 실장이 확실히 우세해 보였다. 시스템이 갑자기 윤시열로에게 각성자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각성자 중에서도 일부 특수한 사람만 이런 능력이 있었다. 윤시열로는 진짜 치트키 쓰는 플레이어가 됐다고 생각했다. 윤시열로가 앞으로 나가 도 실장을 불렀다. 도 실장은 닥치눈을 내던지고 윤시열로에게 달려왔다. 실장이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윤시열로는 연기를 시작했다. 비틀거리며 간신히 던전에서 탈출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도 실장 둠에 쓰러졌다. 관리자의 표정을 보며 윤시열로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보지마. 들키기 싫으면 이게 최선이야. 도도용은 윤시열로를 부축해 미리 불러둔 구급차 앞으로 가서 정티지악에게 윤시열로와 병원에 동행하라고 했다. 그는 남아서 포탈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근데 고개를 돌린 이 포탈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정티지악이 그부를 죽이고 던전 공략에 성공해야만 포탈이 닫힌다고 말했다. 선바시얼로 내가 늑대인간들을 다 해치운 거야. 윤시열로는 어색하게 말도 안 된다고 그냥 했다. 도망치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고는 큰 부상도 아니니 걸어서 병원 가겠다고 말했다. 도존용은 바로 윤시열로의 제안을 거절했다. 혹시 모르니 그는 윤시열로에게 차를 타고 가라고 갑자기 했다. 도준용은 윤시열로가 신발을 한 장만 신고 있는 걸 발견했다. 윤시열로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이게 늑대인간 피랑에 들키면 S급 신분이 탄로난다. 그러면 또다시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지도 모른다.
다정한 관리자가 때맞춰 털스니퍼 한 켤레를 보내줬다. 윤시열로는 신발을 찾아주려는 두 사람을 불러세웠다. 그리고 털스니퍼를 신었다. 두 사람의 시선 속에서 굳은 채로 구급차에 올라탔다. 정티지학이 박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도동용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장님과 상의한 도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도동용은 정티지학에게 텅그랭키드로 보낼 항의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보내겠다고 했다. 윤시열로는 무릎 꿇은 박진용을 보며 생각했다. 실장이 이미 혼을 냈고 그녀도 살아나왔으니 너무 무거운 처벌은 안 나올 것 같았다. 근데 박진용 저 꼴을 보니 아직 덜 당한 것 같았다. 본점에서 나온 후 도 실장은 윤시열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며 협회 비용으로 이틀간 입원시켰다. 윤시열로는 던전한 상황을 마구 지어냈다. 던전의 늑대인간 두 마리가 서로 싸우며 상대를 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틈을 타서 숨었다가 도망칠 수 있었다고 사실 했다. 이런 일은 던전에서 흔했다. 그래서 도 실장도 윤시열로의 말을 믿는 것 같았다. 윤시열로는 실장이 의심해서 검사를 시키면 각성자가 이미 성체와 계약했다는 게 들통날까 봐 걱정했다. 관리자가 바로 정보를 띄웠다. 계약 성체 표시 없음. 윤시열로는 분명 계약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건 시스템 관리자와 신이 성체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뜻이었다. 그럼 관리자는 도대체 뭘까? 위에 지구 관리자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다른 행성에도 관리자가 있는 것 같았다. 윤시열로는 공무원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게 아니어지면 그녀가 폭풍의 한가운데 서리를 낳은 거였다.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다. 윤시열로가 받자마자 상대방이 바로 다친 거 아니지 하고 윤시열로는 그가 여전히 직설적이라고 생각했다. 벌써 그쪽까지 가냐고 말했다. 괜찮다고 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전화 넘어 남자가 알았다고 말했다. 특별한 일은 없었냐고 물었다. 해외 용병 게이드 앞에 나의 핵심 멤버 윤다이허는 전화 너머로 듣고 있었다. 동생 윤수아이러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굳이 비극할 필요도 없다고. 윤수아이허는 윤수아이러의 친오빠다. 그리고 S급 hun터이기도 하다. 해외 무국적 길드에 소속되어 있다. 그 길드의 무대는 전 세계르다. 윤수아이허는 윤수아이러에게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병원에 있다고 답했다. 윤수아이러는 또 물었다. 그녀를 던전에 쳐넣은 놈은 어떻게 됐냐고. 윤수아이러는 실장님이 이미 혼내줬다고 말했다. 둘은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탄화를 끊었다. 윤수아이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오빠는 비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윤수아이러는 유명하다. 만약 자신과 그의 관계가 들통나면 자신이 그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윤수아이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조용히 지내자. 현재 생활을 성실히 유지하자. 다른 S급의 주목을 피하자. 그런데 말이지. 피고 대부분의 S급 한가는 길드 회장 아니면 부회장이다. 최고 수준의 길드를 이끌고 있다. 갑자기 관리자가 개입했다. 시스템 창이 강제로 열렸다. 시스템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상점, 그리고 은행 모두 그녀에게 최고 권한으로 개방됐다. 은폐막이 다시 작동했다. 커뮤니티에 접속한 윤수아이러. 이 임명 사용자의 정보는 다른 각성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윤수아이러는 신나서 다른 S급 헌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지만 쭉 들러보니 평범한 소셜 네트워크와 다를 바 없었다. 항해식을 발견했다. 청량회장 이현 선생이 덜을 하러 간다는 내용. 댓글들은 모두 보고 싶다고 난리였다. 윤수아이러도 보고 싶었다. 그런데 말이지. 청량회장 한수위원이 도 실장한테 물려서 덜을 한다는 건 실장님이 한수위원보다 더 세다는 얘기잖아.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자. 전에 공원에서 부인 모습. 정말 소름 끼쳤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돈이 내 상사라니. 마음이 든든하다. 윤수아이러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한편으론 S급 신분을 숨겨야 하고 한편으론 이미 S급인데 공무원 그만둬도 되지 않나 싶고. 하지만 안 돼. 내가 갑자기 그만두면 어떤 분이 분명 걱정하실 거야. 내가 S급이란 걸 알되려면 그분이 누군가를 잃었던 지역을 떠올릴 거야. 적당한 이유를 찾을 때까지 조용히 있자. 이틀 후 윤수아이러는 창피하게 회사 앞에 도착했다. 웃으며 말했다. 역시 회사가 이틀 쉬었을 뿐인데 벌써 출근이실래? 진짜 그렇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헤아이언이 윤수아이러를 흔들며 난리였다. 괜찮냐고 물었다. 다들 다 들었대. 청량길드 그 자식들 보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 윤수아이러는 무척 감동했다. 헤아이언에게 실장님은 어디 계시냐고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헤아이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실장님은 지금 정직 중이라고 했다. 윤롤로는 깜짝 놀라서 헤아이언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도실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거야. 정 과장이 윤롤로를 툭 쳤어. 회장님이 쳤는데 한번 다녀오래. 윤롤로는 어리둥절했어. 정 과장 말로는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실 거래. 도실장 건도 설명해 주실 거야. 회장님이 직접 부르는 일은 거의 없는데 윤롤로도 속으로 궁금했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국내 각성자들을 총괄하는 동시에 던전과 게이트를 관리하는 기관. 그게 바로 협회야. 각성자들은 협회의 규정을 따라야 해. 위반하면 협회가 직접 처벌하지. 독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느 정도 보장받기로 했어. 던전 공략 효율도 올랐고 모든 책임을 한 각성자에게만 떠넘기는 비극도 낮았지. 이 모든 게 협회를 세우고 최고자리에 오른 협회 회장 덕분이야. 윤롤로가 노크하고 들어갔어. 회장 송혜너가 말했어. 며칠 안 봤는데 안 나가네. 송혜너 국내 비공식 랭킹에서 성체 능력을 인정받았어. 하지만 실제로는 윤롤로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 회장님이 엄마 절친이거든. 오빠한테 연락하신 분 회장님이시죠.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윤롤로가 머리 아프다는 듯 말했어. 오빠 안 오게 하려고. 엄마랑 해놓았는데요. 회장이 오히려 놀랐어. 저의 언니 안 왔어. 엄청 화났을 텐데. 윤롤로가 말했어. 도 실장님이 그 자식 혼내주지 않았으면 오빠 진짜 왔을 거예요. 근데 왜 도 실장님을 정진시키신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요? 회장이 말했어. 잘못 안 했대서 공원을 박살냈는데 생각 못한 윤롤로가 한숨 쉬었어. 실장님은 저 때문에 그러신 건데요. 회장은 태연하게 말했어.
도실장은 이런 거 신경 안 써. 공원 복구비로 2달치 월급도 뗐어. 윤로로오는 부담감이 확 터졌어. 실장님께 너무 미안해. 회장이 물었어. 그렇게 따지면 도실장이 같은 A급 한타래. 일반적으로 두들겨 패는 거 같잖아. 그렇게 똑똑한데 모를 리 없지. 윤로로오는 관리자 도움으로 알았던 거야. 그래서 모르는 척했어. 회장이 말했어. 국내 S급은 여성 경력은 신원이 비공개야. 바로 도종용 실장이지. 윤로로오는 생각했어. 회장님은 아직 모르시는구나. S급이 이미 12명이야. 근데 도 실장님은 왜 신분을 신기시는 거죠? 회장이 말했어. 도 실장이 원한 거야. 소속이면 모를까? S급 공무원이면 봐야 할 것들을 못 볼까 봐 걱정했대. 회장이 윤로로오를 안심시켰어. 도 실장은 원래 비한 몸이야. 연봉도 많이 받고 어떤 처벌도 S급 신분 달려고 하는 거니까. 윤로로오가 한숨 쉬었어. 그래도 실장님이 저 때문에 피해보신 건데 미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장이 말했어. 우리 귀여운 척하는 게 있어. 넌 그 쓰레기 때문에 죽을 뻔한 피해자야. 나랑 도 실장 두하이기도 하고 우리가 약한 널 위해 복수한 건 당연한 거야. 회장님이 위압감을 안 풀어내도 윤로로오는 눌리는 느낌이었어. 회장님도 박진용 혼내지고 싶으세요? 회장이 말했어. 난 박진용만 혼내둘 생각 없어. 한수 의원이 직접 와서 머리 좋아여야 겨우 통틀을 수 있지. 원래 한수 의원이 박진용 데리고 와서 사과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 실장이 반대했어. 참고로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사과 안 받아도 돼. 둘 다 즐겁게 동의했어. 한수 의원이랑 박진용이 저라는 꼴 보고 싶다는 거. 회장이 말했어. 그럼 이제 다른 얘기하자. S급 무기 하나 골라서 가져가. 윤로로오는 난감했어. 이미 엄청 좋은 무기가 있거든. 거절했지만 소용없었어. 회장님이 진짜 걱정돼서 무기고로 밀어넣었거든. 수많은 무기를 보고 윤로로오는 깜짝 놀랐어. 이거 얼마짜리야? 회장이 말했어. 마음껏 기뻐해도 돼. 넌 처음이야. 협회 회장 전용 무기고에서 무기 고르는 헌터 만약을 대비해서 협회는 항상 무기를 준비해두지만 각성자 전용 무기는 엄청 비싸. 그래서 대부분 보관된 건 C급 이하 성어성 무기야. 하지만 이모한텐 해당 없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협회장 무기고는 각성자들의 천국이야. 윤시얼로가 무기를 가지러 가려고 했어. 근데 관리자가 갑자기 나타나라갔지. 회장이 거기서 뭐 하냐고 물었어. 윤시얼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자. 회장은 당연히 안 믿었지. 이 일이 윤시얼로한테 그렇게 큰 징적이었을 줄 몰랐대. 다 박진용 그 자식 때문이야. 절대 안 봐줄 거래. 불어서서 윤시얼로를 밀었어. 무기 잘 골라야 한대. 나중에 직접 그 자식 때릴 수도 있잖아. 고민하던 윤시얼로는 관리자 표정을 보고 왜 막았는지 갑자기 알아챘어. 관리자가 알려주려던 거야. 이미 EX급 무기가 있는데 왜 굳이 S급을 고르냐고. 윤시얼로는 총 고르는 걸 포기했어. 돌아서 나 지팡이를 왔지. 회장한테 저거 골라도 되냐고 물었어. 회장이 괜찮대. 사람 빼기 딱 좋거든. S급 지팡이 덕강털퇴. 경고함이 S급일 뿐 아니라 특별하고 강력한 추가 기능도 있어. 윤시얼로가 기뻐하며 회장한테 고맙다고 했어. 귀여워서 못 견디겠대. 근데 아쉽게도 회장 성체가 지툴해. 안 그랬으면 진답도 그따 안고 뽀뽀세를 했을 거야. 사무실로 돌아와서 회장이 성태한테 시얼로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 시얼로는 돌아가신 회장의 절친이 맡긴 딸이야. 근데 한시 애기 때문에 던전에서 죽을 뻔했다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규칙 따질 것도 없이 진짜 그 쓰레기 직접 처리했을 거야. 근데 평소엔 거침없던 최고 등급 성체 탕욕스러운 포식자가 이번엔 이를 푹 다물었어. 회장은 좀 골치 아팠지. 이건 시얼로 뒤에 성체조차 이 다물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뜻이거든. 회장이 다시 시얼로 지금 안전하냐고 물었어. 성체가 내키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 시얼로는 엄청 안전하대. 회장은 그렇다면 던전에서 시얼로가 최고 등급 청태랑 비약했다는 등이라 생각했어. 근데 왜 F교태랑 똑같은지, 그리고 왜 닭이한텐 말 안 하는지, 뭐 어쨌든 다 큰 애니까 다 말할 필요는 없겠지. 혼자 던전에 있는 윤시얼로는 관리자가 왜 S급 총 못 가지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 X급 총의 맛을 알아버렸는데 S급으로 어떻게 만족해. 방금 전이야. 관리자의 권유로 윤시얼로는 혼자 4급 던전에 들어갔어. 전에 자기 힘이 궁금했을 때 관리자가 막 생긴 던전을 소개해줬거든. 사실 던전이 생기면 마력 파동이 일어나. 협회에서 바로 알아차리지. 근데 관리자가 던전 생성에 개입했어. 그래서 혼자 던전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야. 며칠 전만 해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윤시얼로가 며칠 뒤엔 4급 던전에 직접 들어가다니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 관리자 표정이 이상한데 윤시얼로는 생각했지. 저건 철퇴 쓴 게 삐진 건가? 근데 저건 털퇴 보조 기능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살짝 써본 거야. 저건 철퇴를 고른 이유는 주인의 피를 흡수하면 채찍으로 변하거든. 저격쇼 특성을 가진 자기한테는 넓은 범위 공격이 가능해. 반전에서 최고의 보조 무기지. 관리자를 계속 삐지게 둘 순 없어. 윤시얼로가 얼른 말했어. 히트가 제일 좋다고. 그러고 한참 칭찬했지. 관리자 기분이 좀 풀린 것 같더라. 앞으로 내 달래듯 해야겠네. 이제 던전에서 물고 모은 아이템이나 팔자. 3급이랑 4급 던전 아이템은 장비 제작에 쓸 수 있거든. 시스템에 올리면 바로 파여. 이 추세대로면 윤시얼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출근해서도 신나게 웃던 윤시얼로를 헤야이언이 딱 걸렸어. 헤야이언은 걱정했거든. 윤시얼로 던전에서 일 있었던 거. 근데 당사자는 너무 신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도착가서 뭐가 그리 좋냐고 물었지. 결국 윤시얼로 볼이 떡처럼 드러나게 논임당한 끝에 가까스로 도망쳤어. 과장이 또 갑자기 나타났어. 회장님이 윤시얼로 일단 물어보래. 박진용이 지금 협회에 와 있대. 윤시얼로는 놀랐어. 그 녀석 시장한테 얻어맞았는데
벌써 걸어 다닐 수 있어. 과장 말로는 청담길드가 치료해줬대. 빨리 와서 윤시열로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청담길드는 박진용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래. 윤시열로가 받아줄 때까지 계속. 윤시열로는 좀 고요였어. 청담길드 회장이 대사랑 감싸지 않네. 근데 그 녀석이 S급 여러 명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할 리 없잖아. 윤시열로가 말했어. 탄 직접 만나겠다고. 만나는 곳에 감시 카메라도 없어야 해. 과장은 걱정했어. 근데 윤시열로가 S급 아이템을 꺼냈지. 회장님이 준 거래. 과장을 안심시켰어. 그렇게 윤시열로랑 박진용이 단둘이 만났어.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 느끼겠지만 박진용은 확실히 정상이 아니야. 과장 나가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더라. 윤시열로가 말했어. 사과하러 왔다며. 다들 바쁘니까 빨리 하자. 얼른 끝내. 박진용이 비웃었어. 자비가 진짜 그런 년한테 사과할 거라고 생각해? 윤시열로가 말했지. 박진용은 자기를 죽일 뻔한 가해자니까. 박진용이 화내며 벌떡 일어났어. 윤시열로가 회장이 준 S급 무기를 뻔했지. 위력이 어떤지 보고 싶대. 박진용은 안 믿었어. 시급 과장도 한눈에 아는걸. 박진용 수준이 뭔지 알겠지. 윤시열로가 알려줬어. 공무원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고. 그런 일 벌어지면 죽는 건 너뿐이야. 박진용은 윤시열로 기세에 눈여 주저앉았어. 하차는 F급인데 박진용은 꼼짝도 못했어. 박진용은 이를 악물고 사과 안 한다고 소리쳤어. 오히려 윤슬어가 말 함부로 해서 입이 그렇게 듣다고 답했지. 게다가 전소문을 닫은 것도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 진짜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윤슬어지. 자기가 아니라고 했지. 윤슬어는 그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 걸 보고 오늘 만남은 여비 따지라고 손을 저었어. 나중에 청담 회장님과 함께 올 때 다시 보자고 했지. 박진용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며 윤슬어에게 말했어. 협회가 영원히 그녀 편을 들어줄 순 없다고. 문을 팡 닫고 나가는 박진용을 보며 윤슬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 청담길드가 왜 저런 사람을 공약대 대장으로 뒀는지 말이야. 박진용이 떠나기 전 윤슬어는 자기와 그의 능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려고 마력을 세잡았는데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박진용 실력이 그 정도면 그 자식 분명 복수하러 올 거야. 오고 싶으면 와. 자기한테 징비 전부 갚게 해주겠어. 지구 평랑 길드 본부. 회장 한소연이 박진용에게 물었어. 제대로 사과하고 윤슬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진용은 거기 계속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깜짝 놀라며 시키신 대로 사과했고 일 다 털리겠다고 급히 말했어. 한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지. 피해자가 사과 받아준 거 확실해? 박진용은 속으로 화가 났어. 무슨 피해자? 피해자는 그 여자가 얻어맞은 자기가 진짜 피해자라고. 전소문 닫은 것도 자기가 아닌데 왜 닭의 가해자 취급하는 거야? 한소연은 박진용 표정을 보며 펜을 내려놓고 말했어. 박진용 헌터. 난 거짓말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했어. 사실이 아니면 대가를 치러야 해. 박진용은 몸을 다녀 알겠다고 했어. 그때 가서 오히려 뒤집어 씌우면 돼. F급 공무원보다 A급 대장인 자기 말이 훨씬 설득력 있으니까. 한소희연은 할 말 다 했다며 박진용 얼굴 상처는 뭐냐고 물었는데 박진용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 한소희연은 내려가라고 하며 박진용에게 두 번째 경고했어. 도준용 실장의 진짜 정체를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박진용은 주먹을 꽉 쥐고 알았다며 먼저 가겠다고 했어. 문을 닫고 나서 한소희연은 생각했어. 박진용이 말하기 전까지는 얼굴에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그 말은 그 상처가 A급 헌터의 기강까지 속일 만큼 당한 S급이 된 거라는 거야. 박진용이 협회장 송혜너나 정직 중인 도종용을 만날 리 없으니 남은 건 자기가 모르는 인물 윤슬어뿐이야. 사실 F급 헌터가 EX급 반전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녀는 멀쩡히 살아 돌아왔어. 만나보면 알 수 있겠지. 며칠 뒤 정직 처분 받았던 도종용 실장이 사무실로 복귀했어. 윤슬어는 긴장하며 시장실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도종용도 그녀를 찾고 있었어. 실장이 윤슬어에게 물었어. 그날 박진용이랑 뭔 일 있었냐고. 그렇다면 청남길드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했지. 윤슬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 그냥 도 실장님이 자기 때문에 피해보셨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 숙여 도 실장에게 사과했지. 도종용이 물었어. 회장님이 자기한테 저거리 아니라 오히려 휴가 같은 거라고. 하지만 사과가 윤슬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면 사과 받아줄게. 이 일은 이제 끝이야. 윤슬어는 생각했어. 도 실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자기를 배려해주시다니. 미안해야 할 사람은 도종용이야. 윤재이완이 떠나기 전에 여동생을 그에게 맡겼거든. 당시 윤재이완은 아테나 길드에 들어가기로 했어. 근데 회장은 당한 사람 모으는 게 취미였지. 슬어는 그녀 눈에 너무 약했어. 억지로 슬어를 데려간데도 길드원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그 때문에 들어온 슬어한테 좋게 대할 리 없잖아. 도종용은 그때 말했지. 윤재이완이 안 부탁해도 자기가 챙기겠다고. 윤재이완 보고 안심하고 가라고 했어. 동안 슬어 꼭 지켜서 위험하지 않게 하겠다고. 윤재이완한테 약속했지. 근데 약속을 지킬 뻔했어. 갚은 입이 다시 안 생기대. 도종용이 윤슬어한테 물었어. 그때 뭐가 있었냐고. 박진용이랑 만난 거. 있었던 일을 다 실장님한테 얘기했어. 근데 실장님은 청담길드 회장한테 윤슬어가 사과받았다고 들었대. 윤슬어가 말했어. 박진용이 거짓말했다고. 정말 박진용이 자기 길드원이라고 한쪽 말만 믿을까? 실장님은 한수연이 신중한 사람이에. 양쪽 다 듣고 행동할 거래. 근데 박진용은 A급 헌터잖아. 이런 큰일은 전에 한 적도 없고. 윤슬어는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내일 박진용하고 한수연이 같이 협회에 온대. 빨리 끝내고 싶었어.
그런데 한수 의원보다 먼저 협회에 온 사람이 있었어. 유명한 S급 각성자들이야. 소령 길드 회장 유수원하고 하광 길드 회장은 인지. 윤스러는 깜짝 놀랐어. 설마 한수 의원 너라는 뭐 보러 온 건가? S급끼리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 윤스러가 옆에 있는 시장님한테 물었어. 저 두 사람은 대체 왜 온 거야? 도종용이 둘을 닭이 사무실로 모셨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S급 길드 회장 둘이 갑자기 오면 직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둘이 윤스러를 빤히 타다봤어. 그 F급 공무원이냐고 물었어. 다가와서 윤스러 손을 잡고 말했어. 이현신의 바보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이 바로 당신이구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둘이 울면서 난리야. 한수의원이 아직 덜도 안 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윤수로는 어이가 없었어. 이 둘은 한수의원 골탕 먹이는 거에 왜 이렇게 진지해? 도종용이 노려보며 그만하라고 했어. 한수의원 보러 온 거면 돌아가라고. 뛰어들 일이 아니라고. 둘은 또 애교 부리고 난리야. 한수더랑 거 보기 전엔 절대 안 간대. 그때 한수의원이 왔어. 여기서 두 길드 회장을 동시에 볼 줄 몰랐다고. 한수의원이 둘한테 물었어. 자기랑 같이 협회장 만나러 가냐고. 윤스러는 F급 때 못 느낀 분위기를 느꼈어. 칼 들고 싸우는 것 같았어. 도종용이 말했어. 한수의원이랑 협회장 면담은 절대 안 맡긴다고. 두 분 회장님들은 빨리 길드로 돌아가라고. 윤스러는 벌써 지쳤어. 실장님이랑 한수의원은 S급 둘 사이에 있는데 괜찮은 건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 한수의원이 자기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 뭔가 관찰하는 것 같았어. 혹시 한수의원이 뭔가 알아챈 건가? 윤스러는 생각했어. 다른 S급들도 못 알아지는데. 그럼 한수의원은 대체 도시장이 갑자기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막았어. 한샤오연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한샤오연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어. 그럼 정당 길드장 이름으로 사과했지. 그녀에게 인도로 오는 한샤오연이 합리적인 사람이란 소문은 들었지만 길드장 명의까지 쓸 줄은 몰랐어. 도준영은 여기서 사과하면 인롤로오만 곤란해질 거라며 길드장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 인롤로오는 이해가 안 갔어. 왜 도시장이 화난 것 같은 거지? 그 S급에 비하면 한샤오연은 훨씬 정상이잖아. 그리고 한샤오연이 그 멍청한 놈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다니. 인롤로오는 생각했어. 이 기회에 박진용 단단히 혼내서 반성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협회장이 박진용 헌터에게 절하라고 했어. 절을 마친 박진용을 보고 회장이 앉으며 말했어. 이제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먼저 인롤로오에게 물었어. 며칠 전에 박진용이 사과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냐고. 인롤로오는 아니라고 했어. 박진용이 오히려 더 자기가 그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대. 박진용이 소리쳤어. 인롤로오가 거짓말한다고 자기한테 보복하는 거라고 분명 한테 받아줬다고 말했어. 그렇다면 박진용이 다시 한번 사과해라. 인롤로오는 죽을 뻔했으니까. 그녀가 거짓말한다 해도 박진용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사소한 거야. 박진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 한샤오연은 계속 사과하라고 했지. 때까지 인롤로오는 생각했어. 역시 T국 최고의 길드장이야. 얼굴도 잘생겼는데 마음씨도 바르네. 관리자가 갑자기 불만을 표시했어. 인롤로오는 머릿속이 물음표로 가득했지. 박진용은 계속 소리쳤어. 자기는 억울하다고. 인롤로오는 던전도 안 가본 F급 주제에 자기네 고통을 함부로 떠들어대서 현실을 깨우쳐주려고 살짝 민 것뿐이라고. 포탈이 닫힐 줄 알았으면 일부러 그랬겠냐고. 화난 인롤로오는 생각했어. 일단 회장이 엄청 화났으니까 한샤오연이 일어나 박진용에게 물었어. 청랑과의 계약안 있었지? 그는 사적인 감정으로 범죄를 저질러 청랑의 명성에 먹칠했어. 이 순간부터 그는 청랑 길드에서 영구 제명될 거고 자기는 길드 이미지 손상으로 그한테 손해배상을 선고할 거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그러고 한샤오연은 다시 돌아서서 절하며 박진용의 무해한 행동에 대해 인롤로오에게 정중히 사과했어. 인롤로오는 얼른 괜찮다고 했어. 바닥에 쓰러진 박진용을 고여 두근번 한샤오연은 괜찮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박진용은 A급 헌터니까 이 정도 자극은 문제없대. 게다가 유소원 회장이 근처에 있으니 걱정 말라고. 인롤로오는 생각했어. 그래서 가차없이 박진용 붙는 거구나. S급 헌터 중엔 정상인이 하나도 말했어. 이제 협회가 박진용을 처벌할 거라고. 각성자 처벌법에 따라 공무방해 및 공무원 상해죄를 저지른 A급 헌터 박진용에게 3억 원 벌금형과 720시간의 각성자 재교육을 선고해. 또한 앞으로 5년간 박진용은 헌터 자격증을 가질 수 없어. 인롤로오는 생각했어. 자기는 안 다쳤는데 이게 회장이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이야. 불만스러운 회장이 또 말했어. 박진용이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니 앞으로 3년은 협회 감시하에 살고 10년 동안 인롤로에게 접근 금지야. 정신 차린 박진용이 큰 소리로 빌었어. 협회장님 선처해달라고. 자격증 없으면 자기 인생 끝이라고. 한샤오연이 가차없이 칼을 꽂았어. 박진용은 자격증 있어도 소용없대. 협회 나가는 순간 천당 길드 제명 소식이 공개될 거고 국내에 제명된 사람 받아줄 길드는 없다고. 협회장이 계속 빌고 있는 박진용을 끌어내라고 했어. 인롤로오는 고개 숙여 감사했어. 두 회장님이 다기를 위해 애써줘서 먼저 가보겠다고 했지. 한샤오연이 그녀를 불러세웠어. 줄게 있다여 잠깐만 기다려. 인롤로오는 한샤오연이 준 명함을 들고 나왔어. 한샤오연한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고 한샤오연이 자기한테 이렇게 귀한 걸 주다니. 일단 자리로 돌아가서 자세히 봐야겠어. 인롤로오가 나간 후 협회장 표정이 싹 바뀌었어. 한샤오연한테 처벌받을 각오는 되냐고 물었지. 한샤오연이 뺨을 맞았다. 송혜너가 경고했다. 잘 처리했다고. 이때 그들아 생각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도하들 잘 관리하고 또 자기 사람한테 함부로 했다간 절대 안 봐서. 갑자기 송혜너가 화제를 바꿨다. 한샤오연한테 물었다. 왜 인롤로오가 지하도시에서 2차 급승을 했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착각인 것 같다고. 인 롤러오가 최고급 성체와 계약하지 않았다면 오늘 S급 헌터 5명 앞에서 F급으로 위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송혜너가 말했다. 자기 성체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자기 성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마 인 롤러오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라고. 원래 박진용 얼굴의 상처 때문에 의심했었다고 도종용이 일어나 말했다. 인 롤러오는 큰 사고를 겪었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있을 거라고. 한샤오연한테 쓸데없는 호기심은 더보라고 했다. 한샤오연이 알겠다며 신뢰했다고 했다. 송혜너가 말했다. 이 일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마침 묘소원하고 그리고 제안했다. 인도 근처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인 김에 S급 헌터 5명이서 저녁이나 먹자고. 뭐든 자기가 산다고. 자기가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집에 돌아온 인 롤러오가 인터넷 하다가 언선생이 맞는 걸 봤다. 이게 언제 일인지 놀랐다. 게시물에 들어가니 한샤오연의 다친 얼굴이 떡하니 있었다. 인 롤러오가 안타까워했다. 국보급 미남이 맞았다니. 관리자가 다시 화내며 나타났다. 인 롤러오가 말했다. 처음부터 한샤오연만 떠올리면 관리자가 화낸다고. 알았다고. 안 본다고. 마지막으로 상금 아이템을 봤더니 전부 파여 있었다. 신난인 롤러오가 관리자 끌고 더 좋은 장비를 사러 갔다. 합업에 A급 은신 목걸이가 떴다. 착용자가 은신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또 A급 헬멧의 발찌도 있었는데 착용자에게 공격 가속을 부여하고 민첩도를 향상시켜준다고. 인 롤러오가 과감하게 바로 샀다. 관리자가 또 A급 보건 재킷을 찾아줬다. 자동차와 같은 계열 공격을 절반으로 줄여진다고. 자동차가 은신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돕고 체력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공격력이 2배 올라가고 싶은 난 지속된다고. 완전 사기 아이템을 또 얻었다고 엄청 좋아하는데 이 재킷 가격이 800억이었다. 인 롤러오는 오늘 겨우 2천만 벌었다. 슬픈 인 롤러오가 쓰러지며 관리자한테 물었다. 왜 보여주고 못 사게 하냐고. 갑자기 시스템이 떴다. 관리자가 유일한 계약자를 너무 좋아해서 선물을 준다고. 선물 상자를 열었더니 바로 그 보건 재킷이 들어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인 롤러오. 관리자에게 거듭 확인했어. 정말 이걸 자기한테 준다고? 옷을 입은 인 롤러오는 너무 기뻐서 울면서 관리자에게 감사했어. 정말 소중히 아끼겠다고. 밥 먹을 때 해야연이 말했어. 대체 무슨 좋은 진짜 이상하다고. 일하면서도 저렇게 웃고 있냐고. 인 롤러오는 혼자 좋은 기분 만끽하겠다고 했어. 해야연한테 관리자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인 롤러오는 갑자기 또 풀이 죽었어. 공짜로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받기만 하면 관리자가 실증 내서 떠날지도 몰라. 인 롤러오 마음을 읽은 관리자가 갑자기 확 나타났어. 갑자기 주변에서 비웅비웅 소리가 울렸어. 긴급 상황. 메이시 숙공원에 던전이 나타났고 포털은 파란색. 2급 던전으로 확인됐어. 근처 던전 관리자와 국가대응본부는 즉시 집합하라. 2급 던전은 S급 헌터도 목숨 걸어야 하는 최고 등급 던전이야. 2급 던전 출현 확률은 엄청 낮지만 T국에서 2급 던전이 나타난 건 벌써 3번째야. 12년 전 처음 나타난 2급 던전을 다들어 공략하러 갔던 인 롤러오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인 롤러오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관리실로 향했어. 그러면서 관리자한테 물었어. 이번 포털 별일 없는 거 같지? 근데 돌아온 건 애매한 표정이었어. 인 롤러오가 물었어. 이번엔 분명 일이 있긴 한데 엄청 위험하진 않다는 거지? 관리자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 관리실 분위기는 무척 무겁고 엄숙했어. 송혜너는 육안으로만 봐선 완전히 확신할 순 없지만 도존용 실장의 영원 길드랑 가디언 길드. 고급 헌터들이면 이번 던전은 충분히 다 될 수 있을 거래. 그녀는 인 롤러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포털에 무건 하나 갖다 달라고 했어. 도존용 실장 S급 무기야. 이번에 무기 강화가 필요해서 도존용이 송혜너한테 맡겼거든. 근데 지금 인 롤러오만 알고 있잖아. 부실장이 A급으로 위장했던 거. 그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협회를 떠날 수가 없어. 인 롤러오는 알겠다고 그랬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어. 2급 던전은 정말 무서운 곳이라고. 다들 보기엔 아직 F급인 그녀가 원래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그 던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마력 파동을 따라가서 인 롤러오는 2급 포털을 다졌어. 지금까지 본 포털 중에 제일 컸어. 멀리서도 강한 마력 파동이 느껴졌어. 마치 괴물이 거기 서 있는 것 같아. F급이었다면 이 압박감 절대 하고 견뎠을 거야. 자신을 숨기기 위해 인 롤러오는 겁먹은 척했어. 눈물을 글썽이며 도실장을 찾았지. 그때 영원 길드 회장 조인이 당해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인 롤러오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 조인이 그게 도실장 무기냐고 물었어. 자기가 전해주겠대. F급인 인 롤러오가 전송문에 더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인 롤러오는 상자를 건네며 조인에게 부탁했어. 던전에서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지. 조인은 환하게 웃으며 걱정 말라고 했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던전을 공략하겠대. 인 롤러오는 감탄했어. 조인은 정말 우아하고 멋지다고. 역시 국내 최고 길드 리더답다고. 갑자기 관리자가 알려줬어. 그가 화났대. 근데 인 롤러오는 왜 화나는지 더 몰랐어. 원래 장소 옮겨서 관리자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 2급 던전은 S급 능력을 테스트할 자로의 기회야. 자리가 박힐 수 있을지 너무 궁금했거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 롤러오는 못 섞여 들어갔어. 그때 관리자가 길을 알려줬어. 인 롤러오는 재킷으로 갈아입고 은신 기능을 작동시켰어. 이제 S급 헌터가 아니면 아무도 못 알아봐. 도실장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S급 헌터가 4명. 고비라 슈호용 길드 부회장까지 A급 헌터도 5명이나 돼. 게다가 조인 회장은 비공식 랭킹에서 2위를 차지한 헌터야. 근데 만약 공략 실패하면 티봇 전체가 멸망할 대재앙이 일어날 거야. 내가 아직 F급이었으면 지금쯤 사무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겠지. 인 롤러오가 관리자한테 물었어. 전송문 생성을 막을 수 없냐고.
관리자도 제어 못한대. 그럼 관리자가 상급 던전에 보호막 치고 4급 던전에서 전소문 마력 누출을 막는 거 보면 전소문은 뭘까? 던전은 어디랑 연결된 걸까? 그리고 관리자는 도대체 누구지? 관리자는 인 롤로한테 2급 던전 들어가라며 S급 유일무이한 장갑을 줬어. 총기류 무기 반동을 완전히 흡수하는 거래. 관리자가 유일한 계약자를 위해 직접 만든 단 하나뿐인 장갑이야. 인 롤로는 관리자랑 계약한 게 정말 복받은 일이래. 장비 다 챙긴 인 롤로는 2급 던전 가시코이뱀의 요람에 들어갔어. 인 롤로는 바닥에 널린 복사 시체들을 보며 공야팀이 분명 저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 마스크 쓴 인 롤로는 독이 있는 꼬리에 가시까지 달린 덩치도 큰 가시꼬리뱀 시체가 널브러진 걸 보며 S급은 역시 괴물이라고 생각했어. 검 한 방에 죽은 건 도실장 솜씨일 거야. 온몸에 화살 박힌 건 국내 최강 사수 조인 회장 작품이겠지. 같은 사수인인 롤로오는 조인이 싸우는 모습이 정말 궁금했어. 갑자기 머리 위에서 뭔가 떨어졌어. 배말 같은데 껍질이 물렁물렁해. 막 나은 것 같아. 그럼 이 알 낳은 놈은? 큰일이야. 인 롤로오는 댐보 기척 숨기는데 응한 동물이란 걸 깜빡했어. 게다가 가시꼬이름은 꼬리뿐 아니라 혀 끝에도 가시가 있어. 물리면 바로 죽는다고. 인 롤로오는 목을 놓여 피했어. 늑대 인간이랑 한 등급 차이인데 확실히 훨씬 위험해. 인 롤로오는 쟤랑 싸우다 들키면 안 되니까 일단 빠져나가기로 했어. 갑자기 시스템 경고가 떴어. 이글 던전 가시꼬이뱀의 요란 최종 보스가 부활했대. 인 롤로오는 보스 부활이 탄생이란 뜻인가 싶었어. 그러니까 아까 그 알 안에 최종 보스가 있다는 거잖아. 가시꼬이뱀이 지키던 최종 보스 몬스터가 알을 떼고 나왔어. 윤시열로는 총을 들고 괴물이 상태가 되기 전에 죽이려고 했어. 역시 이 레벨 던전 몬스터네. 윤시열로의 공격을 단번에 알아챘어. 경고가 다시 떴어. 최종 보스 레벨이 너무 그러더니 괴물이 빠르게 성장해서 마수 등급으로 진화했어. 경고. 던전이 최종 마수의 힘을 견디지 못해. 던전 동계 속도가 빨라져. 윤시열로는 생각했어. 이 녀석이 마수 등급까지 올라가다니 무너뜨리다니 정말 말도 안 돼. 마수는 몬스터보다 상위 등급이야. 사륜반 탐하는 일반 몬스터와 달리 이성을 가진 고지능 생물이지. 처음엔 윤시열로도 궁금했어. 왜 여기를 병동기가 아니라 요람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걸까? 최종 보스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었어. 윤시열로가 보니 그물이 포터로 달려가고 있었어. 저 녀석이 밖으로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 윤시열로가 관리자한테 빨리 포터를 닫으라고 했어. 하지만 관리자도 방법이 없었어. 윤시열로가 보스랑 싸우는 동안 안쪽 공략 때도 던전이 빠르게 붕괴된다는 걸 봤을 거야. 근데 아직도 안 온 걸 보니 저쪽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윤시열로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 괴물 몸에 3개 찔러 넣었어. 램이 소멸됐어. 보스가 아프게 울부짖더니 주연이 계속 무너졌어. 다들 마력도 바닥났고 체력도 한대야. 이대로는 오래 못 버텨. 윤시열로는 S등급이 된 후 얻은 새 스킬을 처음 써봤어. 영역 전개. 보스가 잠시 지정 구역에 갇혔어. HIT가 스킬 영역 전개에 반응했어. 파괴력과 명중률이 올라가 주발이 적합한 형태로 바뀌었어. 윤시열로가 한 방에 명중시켰어. 2레벨 던전 가시꼬리뱀의 요람 최종 마수가 죽었어. 윤시열로가 최대 기여자가 됐어. T국 최초로 2레벨 던전 최종 마수를 혼자 사냥한 플레이어야. 윤시열로도 심장이 쿵한 거였어. 떨리면서 믿기지가 않았어. 아니면 스킬 덕분인가. 뭐가 됐든 자기가 완전 자기 캐릭터가 된 건 사실이야. 인생이 없던도 이 정도면 과하잖아. 인벤토리에 비싼 아이템이 가득해. 근데 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 기대치가 더 높아지겠지. 그나저나 2레벨 던전은 탁구 안 좋은 지역을 떠올리게 해. 윤시열로는 중얼거렸어. 돌아가면 바로 마침 오늘 2레벨 던전 근처에 온 게 좋은 핑계거리네. 그때 갑자기 윤시열로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 분명 은신 스킬을 아직 안 풀었는데 이 사람이 투명화를 간파할 수 있는 강자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길할 때 자기가 하는 강자급 헌터 정보는 다 외웠거든. 근데 저 얼굴은 본 적이 없어. 정체가 뭐든 간에 윤로로는 S급 헌터가 협회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라 했다. 사람들이 던전에서 나왔다. 최종 보스가 마수로 진화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그들보다 먼저 이 녀석이 제거됐다니. 보스 몸에 남은 흔적을 보니 협회장이나 조인 정도 실력은 되어야 할 거야. 게다가 단 한 방에 보스를 죽였어. 로자이언이 보스가 죽었을 때 당했던 정보 봤냐고 물었다. 익명의 S급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 아닐까? 자기들도 모르는 각성 직후 해외로 나간 S급 헌터가 있거든. 도준영이 긴급 참원도 아닌데. 아테나 길드장이 그 사람을 함부로 보낼 리 없다고 했다. 게다가 이렇게 빨리 올 수도 없고. 전송등 밖에서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다. 도준영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누가 마수를 잡은 거냐? 온 사람이 자기들도 잘 모른다고 했다. 처음 보는 스킬이었대. 빨간 사각형 같은 게 마수를 가뒀다. 그러고 나서 마수 머리가 터졌다. 진짜 무섭네. 협회장 스킬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 도준영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송혜너 회장님 능력은 영덕이야. 단번에 적을 날려버리는 강력한 능력이지. 그것보다 더 높은 등급이라면. 도준영이 주변 감시 카메라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다. 미등록이든 이타 각성이든 반드시 찾아야 해. 갑자기 누가 나서며 포기하라고 했다. 카메라에 그 사람 발끝도 안 잡혔을 거래. 모두 저도 모르게 떨렸다. 지금껏 본 그 누구보다 강력한 기운이었다. 로자이언이 달려가 누구냐고 물으려 했다. 조인이 막으며 실례했다고 했다. 전투 끝나서 좀 예민해서요. 성함이 어떻게? 온 사람이 장시든이라고 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수를 잡은 건 여자야. 애교 장비를 입었어. 당시 투명 상태였고 감시 카메라 봐도 소용없어. 로자이언이 진짜 본인이 잡은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 거 아니고. 조인은 물었다. 그 사람 억울은 갔어.
장시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S급 헌터가 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어. 왜 꼭 신기려는지. 당동면까지 쓰고 있었거든.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네. 최종 마수가 나온 뒤에 전송문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조인이 이번 공략 참여자는 다 여기 있다고 했다. 도준영이 말했다. A급 장비로 투명화했으니 주변 헌터들이 전부 S급이 아니었잖아. 당연히 아무도 못 느꼈겠지. A급 보관 재킷은 극소수만 가진 장비야. 그런 장비를 입고 있다니. 장시준은 뭐라도 알 줄 알았는데 헛수고였네. 혼자 다칠 걸 그랬어. 도준영이 잠깐만 기다리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장시준 씨 협회에 등록된 각성자 맞아요. 장시준이 한숨 쉬며 맞다고 했다. 그때는 A급이었어. 도준영이 지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지금은 절대 A급이 아니니까. 만약 S급을 넘는 힘이라면 세계 판도를 바꿀 중요 인물이야. 반드시 협회로 모셔야 해. 도준영이 장시준을 데리고 협회로 향했다. 뒤에서 3명이 몰래 따라갔다. 3사람을 돌려보내려던 도준영, 조인까지 뛰어들었다.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빨리 출발했다. 협회로 돌아온 윤로로 급히 장비를 벗었다. 관리자한테 블랙해크 한 발로 이급 마수를 잡는다면 미리 말 좀 해주지. 관리자가 삐졌다. 윤로로가 급히 달랬다. 불평하는 거 아니야.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관리자가 금방 풀렸다. 아이템은 인벤토리에 넣었어. 윤로로가 관리자를 데리고 협회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회장님이 고였다. 윤로로가 무기는 영원 길드장한테 실장님께 전달했다고 송현아가 윤로로가 돌아오기 전에 공략이 끝났대. 곧 도착할 거야. 윤로로가 놀란 척하며 말했다. 벌써요.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끝났어요. 송현아 회장이 다리도 모른대. 도시장이 보고해야 알 것 같아. 게다가 깜짝 놀랄 손님을 데려왔대. 부하가 보고했다.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송현아가 검사실 비었지 물었다. 윤로로가 생각했다. 이번 손님 세운 각성다인가. 근데 관리자가 도망가고 싶은 표정이야. 윤로로도 도망갈까? 고개를 들자. 윤로로는 A시 상림공원 전송문 앞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를 저 사람이 협회 손님이야. 부덕어인 윤로로는 황급히 달려갔다. 헤아이언 뒤에 숨어서 헤아이언이 그 사람 얼굴 보라고 했는데 진짜 눈이 호강하네. 윤로로는 몰래 보면서 생각했다. 대체 누구지? S급 황터랑 같이 오다니. 시스템 알림. 윤로로는 마력 감지력이 뛰어나서 상대의 기운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 윤로로는 깜짝 놀랐다. 이 기운이 협회장보다 더 강해. 윤로로는 관리자에게 물었다. 저 사람 누구야? 장시준의 상세 정보가 나타났다. 특별주의, 장시준은 5번째 회귀자다. 윤로로는 의심했다. 시스템 오류 아냐? 갑자기 윤로로는 장시준이 자기 의도라고는 걸 관리자한테 외쳤다. 은퇴박이 L급은 못 나가. 망했다. 이제 조용히 못 살겠네. 회장은 만나서 반갑다고 했다. 지검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등급은 이미 짐작했다. 회장이 손짓하며 직접 검사실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장시준은 가기 전에 윤로로를 한번 받아봤다. 사람은 같지만 윤로로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장시준이 회장한테 자기 얘기할까 봐 두려웠다. 장시준이 내 비밀을 알면 고자질할 수도 있어. 어느 독이든 윤로로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협박할 수도 없잖아. 지켜볼 수밖에 없나? 협회에 장시준이 온 후 T국 5등 각성자에게 메시지가 떴다. T국 첫 A급 각성자 출현. 모두 엄청 놀랐다. A급은 S급보다 높은 등급이고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 강자다. 전 세계 9명뿐이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 자국을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리는 힘이다. 첫 A급 각성자를 맞이한 T국도 드디어 최강국 대열에 항류했다. 협회 전화가 터질 지경이었다. 전도 A급 각성자 문의였다. 다들 지쳐서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도 모른다고. 해외에서도 전화가 왔다. 커뮤니티도 난리였고 특히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다. A급 각성자가 2급 대형 규부를 시켰다. 하지만 윤로로는 생각했다. 그 A급 헌터는 전투계 마법사라서 내 고유 능력이랑 너무 다르다. 각성다라면 바로 알 거다. 그게 장시준 심이 아니란걸. 손에 든 사직서를 보며 윤로로는 서건 정리되면 바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의실에서 송현어가 장시준에게 해외 갈 생각 있냐고 물었다. 있으면 당장 말해달라고. T국 협회장으로서 국내에 남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S급인 저희 그자연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건 그는 T국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거든. 처음에 협정을 맺었어. 긴급 상황이 생기면 T국을 우선 지원한다고. 장시준은 자기도 그렇게 할지 물었어. 송현어가 말했어. 그의 상황은 다르다고. A급 헌터는 그 한 명뿐이잖아. S급인 닭이한테도 정부가 닭을 두려워해서 강대국 초점을 받아들이며 자기 신처럼 모셨는데 그의 정부가 가만 놔둘 리 없지. 국내 최초 애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건데 그가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은 가도 돼. T국 소속이어야 해. 장시전이 차갑게 말했어. 만약 그가 제안을 거절하고 등을 돌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막을 수 있겠냐고. 크게 웃으며 말했어. 자기들이 모두 다녀들어도 겨우 그래 바짓단 붙잡을 수 있을까 말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 체면이 말이 아니지. 장시전이 직설적으로 말했어. 자긴 송현호가 싫다고. 자기가 수백 마리 뼈화단 사모사를 마주한 기분이었어. 송현호가 말했어. 넌 날 그잘 아니서 만난 게 아니야. 장시전이 말했어. 그녀는 국가대표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소현호는 생각했어. 말 안 해도 사과 먹다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곤 장시전에게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었어. 장시전이 말했어. 닭인 혼자 움직일 거라고. 공략엔 관심 없거든. 근데 같이 가자고 하면 생각은 해볼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어. 장시전이 던전 공략을 안 한다니. 요즘엔 던전 공략해서 마정석이랑 아이템 얻는 게 제일 돈 되는데. 조이는 생각했어.
혹시 장시전의 목표가 미로 던전인가? 던전은 총 4종류야. 가장 흔한 건 일반 던전. 몬스터들이 게이트 밖으로 나오는 건 하열형 던전. 공간 전체가 던전이 되는 건 분열형 던전. 마지막은 지금까지 정보가 별로 없는 미로 던전. 무작위로 나타나는 다른 던전과 달리 미로 던전은 세계에 딱 한 곳에만 존재해. 지상의 지옥이라 불리는 유일한 던전이지. 미로 던전 공략에 실패하면 전 세계가, 아니 지구 전체가 끝장가. 그땐 진짜 세상이 지옥이 될 거야. 송현어가 장시전의 표정을 봤어. 마치 그가 정말 세계 멸망을 겪어본 것 같았어. 물었어. 지금 미로 던전 공략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그게 너는 아니잖아. 혹시 몰래 거기 다녀왔어. 사람들이 수군댔어. 장시전의 표정에 진짜 직접 다녀온 것 같아버린. 장시전이 말했어. 자기가 계약한 성체와 스킬이 준 영향이라고 생각하다고.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말했어. 자기가 이상한 걸 본 것 같다고. S급은 총 11명이야. 장시전은 다른 사람들보다 등급이 높아서 S급 전용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알림이 떠. 근데 총 인원은 12명이어야 하는데 위에 13명이라고 떠있어. 로자이언이 말했어. 자긴 매일 커뮤니티에 붙어 사는데. 근데 진짜네. 갑자기 한 명이 늘었어. 송현어가 말했어. S급 한정받은 결과는 없는데 커뮤니티 인원은 늘었네. 그런 가능성은 하나야. 각성다가 성태와 계약한 뒤 S급으로 인정받은 거지. 각성 후엔 마이어 특덩기로만 등급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인이 말했어. 협회장님처럼 대단한 결과 계약한 거겠네. 송현어가 이어서며 말했어. 그 사람이 협회에 등록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등록 안 하는 건 불법이지만 S급이 됐으면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지. 송현어는 뭔가 아는 사람처럼 태어난 장시전을 바라봤어. 뭔가 짐작한 게 있냐고 물었어. 장시전이 말했어. 자기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커뮤니티에 나타나는데 알림은 안 뜬 미지의 S급은 2급 마술을 죽인 사람이랑 같은 인물일지도 몰라. 다들 나왔을 땐 이미 끝나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장시전이 말했어. 자긴 항연설매를 쓰고 있었어. 그녀가 쓴 무기를 보니까 특성은 스나이퍼인 것 같아. 송현어가 말했어. 그건 죽기 어렵진 않을 거야. 장시전이 또 말했어. 송현어가 아까 지측한 대로 그녀는 아주 강한 성태와 계약했을 거야. 회복 재킷을 입고 있었고 무기도 예사롭지 않아 보였거든. 성태의 도움 없이는 그런 걸 구할 수 없을 거야. 송현어가 일어서서 S급 같은 사람 발견하면 바로 자기한테 보고하고 했어. 그 사람이 정말 2급 마술을 죽인 감사라면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 해. 송현어가 당시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 자긴 이대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이들근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은 이제 새로운 1인자한테 부탁한다고. 나가던 장시전이 갑자기 물었어. 자기 부하들 다 파악하고 있냐고. 그의 직원들은 두준이 이미 S급인 걸 모르는 것 같다고 해서 궁금했어. 반대 경우도 있는 건 아닐까? 두준이 이기 물었어. 여기서 말이냐고. 등급을 숨길 사람이 있던 거냐. 장시전이 단지 가정의 분이라고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도존용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다. 윤수라는 커뮤니티를 보고 있었다. 새로운 S급이 귀신이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그들도 드디어 눈치챈 모양이다. 조인토 그룹의 글을 올렸다. 2급 마술을 죽인 건 그녀일 거라고. 만약 그가 맞다면 그녀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기회가 된다면 꼭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윤수라는 역시 자신이 조인 회장 같은 빠듯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좋은 사람 거의 다 결혼했겠지. 관리자가 갑자기 또 화내며 울었다. 왜 또 대답 안 하냐고. 윤수라는 생각했다. 정말 동감을 수가 없네. 다음날 열린 새로 나타난 A급 박성자 발표회는 국내에 엄청난 타장을 일으켰다. 송현어 회장은 발표회에서 장시전이 2급 마수소탕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국내에 새로 나타난 신원 미공개 S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닿으면 그 각성자가 마수를 죽인 것으로 보인다. 출근길을 걷던 윤수러는 관리자에게 알림을 받았다. 커뮤니티에 세근이 올라왔다고. 마수에게 해두셨던 건 헌터에 관한 내용이었다. 윤수러는 영상 속 사람들이 마수를 죽인 사람을 헤드샤맨이라 부르는 걸 들었다. 이 별명이 사무실에 퍼지기 전에 사립해야겠다고 중얼거렸다. 역시 처음부터 숨은 고수 공무원은 불가능한 거였어. 장시장이 앞에 서서 말했다. 숨은 고수 공무원은 처음 듣는다고. 그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수는 깜짝 놀랐다. 장시장이 말했다. 그녀의 직업을 생각하면 실력을 숨긴 공무원이란 뜻이겠지. 실력을 숨긴다는 건 마수로 죽인 게 그녀란 거네. 윤수는 생각했다. 눈치 사연 사람 정말 싫어. 그런데 말이지. 윤수는 장시전이 탄 만남에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일단 발뺌이다. 장시정이 어이없다는 즉 자기가 다 봤다고. 윤수가 발뺌한다며 자기는 그 근처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왔다고 했다고. 장시정이 말했다. 방동변은 윤수의 제형은 자기가 똑똑히 봤다고 날카롭게 덧붙였다. 윤수러한테서만 자기도 가늠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진다고. 자기가 윤수러의 힘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건 윤수러가 최고급 청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과보호러 유명한 성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도 송현어도 조인도 윤수러의 실력은 꿰뚫어 볼 수 없다고. 그건 증명한 거다. 그녀의 성체가 그녀를 더 강하게 보고 한다는 걸.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람이 바로 그녀란 거다. 윤수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시던에게 물었다. 협회에서 그에게 자기 주소를 알려줄 리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자 에휴 스토커 선생님이라는 한마디가 장시던의 얼굴을 새빨갛게 만들었다. 장시던은 급히 자신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윤세레로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다. 그가 온 이유는 윤세레로와 얘기하고 싶어서였다. 장시전은 누구에게도 윤세레로의 진짜 정체를 말한 적 없다고 했다. 그녀가 계속 숨기고 싶다면 다시는 절대 한마디도 안 할 거라고. 윤세레로는 궁금해서 물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 보인대. 장시전은 그냥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회비로서 여러 번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억 못하는 인생을. 윤세레로는 깜짝 놀랐다. 장시전이 이런 걸 직접 그녀에게 말하다니. 관리자 덕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 알게 된 척했다.
장시전은 믿든 말든 그녀 맘이라고 했다. 윤세레로는 왜 자신한테 고백하냐고 물었다. 설마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는 건가? 장시전은 함부로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회귀 목적은 하나뿐이고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면 미래도 바뀌니까 그런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윤세레로는 의아했다. 그럼 왜 자신한테는 말하는 거냐고. 전에도 말한 적 있나? 장시전은 한 번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여러 번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말고는 윤세레로를 본 적이 없다고. 그가 윤세레로를 만난 건 처음이었다. 과거에 어떤 인물이 나타났던 건 미애가 바뀐 거라고. 장시전은 갑자기 윤세레로를 붙잡으며 왜 이번 생에 갑자기 나타나냐고 특별한 일은 없었냐고 물었다. 그녀가 기약한 성체는 누구고 그녀는 대체 누구냐고. 윤세레로는 숨을 부리치며 자신이 어떻게 하냐고 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잖아. 장시전이 말한 사라진 시간에 대해 윤세레로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관리자와 계약하기 전까지 그녀는 그냥 평범한 취하급 박성자였을 뿐. 만약 관리자가 자신과 처음 계약한 거라면 이번엔 왜 자신에게 기적을 준 걸까? 자신이 살아있는 게 특별한 일이라니. 윤세레로는 기분이 이상했다. 며칠 후 H거리 방송국 근처 상급 던전 전승문 앞에서 윤세레로는 가위바위보에 져서 파견 임무에 뽑혔다. 게다가 여기서 또 판타지물 주인공 장시전을 만났다. 내그 각성자 실력은 궁금했지만 그를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쥐어대며 장시전을 미친 듯이 찍어댔다. 수문이 애극 각성자를 다들 알아본 모양이다. 회장이 혼자 관리하는 협회에 끼어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만 문제 생겨도 협회 탓을 할 거다. 도종용이 다가와 장시전에게 편한 대로 하라고 했다. 애극 각성자한테 불만 가질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자 장시전이 손가락을 튕기니 기자들의 새 카메라에서 연기가 났다. 도종용은 다리가 장시전과 들어가고 윤세레로는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다. 장시전은 도종용보다 자비가 윤세레로랑 같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도종용은 그곳은 윤세레로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장시전은 자기 둘이 들어가면 그물들이 미친 듯이 모여들 거라고 했다. 비인 윤세레로는 왜 장시전이 그런 이상한 핑계로 자신을 데려가려는지 이해가 안 갔다. 자기도 S급인데 똑같잖아. 그런데 관리자가 눈을 반짝이며 윤세레로에게 들어가라고 했다. 윤세레로는 실장에게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했다. 도동용은 무리하지 말라며 자기가 들어가도 장시전 실력은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세레로는 자신보 험표라고 위험은 항상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A급이 같이 있는데 당연히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도조용은 어쩔 수 없이 장시전에게 그녀를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윤세레로는 다녀오겠다고 했다. 3급 지하 던전 마정석 동굴. 인롤로오는 곡괭이를 들고 꽝꽝 마정석을 캐고 있어. 장시준은 말문이 막혔어. 그는 사람이 없을 때 인롤로오가 제대로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미친 듯이 곡괭이질하는 모습 보니야. 체력은 괜찮네. 하지만 장시준은 여전히 그녀의 기운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 S급 사냥꾼 시스템에 들어가도 알림이 없어. 설마 이것도 그녀가 계약한 성체의 능력인가? 만약 그녀가 정말 그런 강력한 성체와 계약했다면 A급 헌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도 한 방에 2급 바수를 잡잖아. 자신의 목표와 마주할 때, 미로 던전 마지막에 나타난 그 겨울과 싸울 때 인롤로오도 강력한 던투력이 될 거야. 이쪽에서 장시준은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그 녀석을 반드시 죽여야 해. 저쪽에선 인롤로오가 하하 웃고 있어. 입대노동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보물들이 다 자기 거야. 전혀 피곤하지 않아. 장시준은 답답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물을 끌어들여야 하다니. 인롤로오가 장시준에게 물어. 엄청 부자야. 장시준이 말해. 나한테 돈 뜯어낼 거야. 인롤로오가 말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마정석 다 가져가도 되냐고. 장시준이 말해. 어차피 다 쓸어갈 거면서 왜 그런 걸 물어봐. 도중염은 진짜 걱정한 건데 인롤로오는 그에게 거짓말했다나. 인롤로오가 말해. 장시준 말대로면 A급으로 위장한 슈장도 그랑 똑같네. 인롤로오가 갑자기 장시준을 가리키며 말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너는 열심히 사냥하네. 시간 너무 끝난 다들 내 능력 의심할 거야. 장시준이 말해. 그거 쥐어금 하고 있었네. 내 실력 보러 온 거 맞지? 내가 저기서 난리치는 바람에 괴물들이 다 도망갔어. 인롤로오가 말해. 보석캔라 정신없어서 무슨 괴물인지 못 봤어. 장시준이 말해. 봤으면 절대 가만히 안 있었을 거야. 마정석을 넘는 괴물은 몸에 광석이 자라거든. 그 광석이 일반 마정석보다 훨씬 비싸. 인롤로오는 물건 던지고 눈을 반짝이며 장시준에게 빨리 같이 그물 잡으러 가자고 외쳐. 괴물 찾는 중. 인롤로오가 장시준에게 장부해. 괴물한테 허연 마법 쓰지마. 마정석 다치면 큰일 나. 장시준이 말해. 하엽표설 할인해. 안 되면 다른 마법 쓰면 돼. 인롤로오가 궁금해했어. 장시준이 말해. 회기자라서 오래 살았고 능력도 충분히 갈고 닦았어. 인롤로오가 그의 성체가 뭐냐고 물어. 장시준이 말해. 운명과 시간을 관장하는 모래시계야. 회귀할 수 있는 것도 성체 능력 덕분이야. 인롤로오가 물어. 회귀하게 된 것도 성체 때문이야. 장시준이 말해. 다른 이유도 있어. 처음엔 본인이 원했어. 목표를 달성 못하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롤로오가 미안했어. 장시준은 죽은 후에 회귀하는구나. 5번 죽은 거네. 그래서 이렇게 냉정해진 거구나. 장시준이 갑자기 말해. 비물적이 있어. 인롤로오가 말해. 더거 광석 포불소 아니야? 로 고급 회복 물약 만들 수 있어. 장시준이 말해. 하는 인롤로오가 맡아. 내 실력도 궁금하거든. 인롤로오가 조심스레 물어. 나머지 많은 가져갈 거야. 장시준이 무표정하게 말해. 진정해. 불은 다 인롤로오 거야? 인롤로오는 불 다치지 않게 히트 변형을 썼어. 장시준이 물어. 방금 S급 됐는데 이런 희귀 무기가 있어? 인롤로오가 어색하게 설명해. 자기를 아끼는 신이 있거든. 나중에 장시준이 이게 또 변형되는 무기란 걸 눈치채지 못하게. 인롤로오는 고개 숙이고 도망쳐. 장시준이 갑자기 그녀를 붙잡으며 제안이 하나 있다고 말해. 내 비밀을 아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인롤로오는 신분을 숨겨야 해서
얻은 마정석을 공개 거래할 수 없어. 하지만 그에게 맡기면 그가 인롤로우 대신 길드와 협상해서 길드에 팔아줄 수 있어. 장시주는 아이템 상점에서 거래하면 수수료가 붙는다고 했어. 하지만 자기가 직접 길드와 거래하면 비용이 없대. 그는 인롤로우를 도와주고 싶지만 인롤로우도 자기 부탁 하나 들어줬으면 나중에 인롤로우한테 부탁할 일이 생기면 인롤로우가 거절해도 괜찮지만 그는 인롤로우가 최소한 진지하게 고민은 해줬으면 한데 인롤로우는 A급도 자기한테 도움을 청할 입이 있냐고 물었어. 장시주는 자기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 둘이 얘기하는 사이 코뿔소 한 다리가 뒤에서 인롤로우를 빠르게 스톱했어. 장시준이 손바 나가다 가자 코뿔소가 간단히 처리됐어. 인롤로우는 장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이제 인롤로우가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그녀는 영역 장악을 발동하고 총을 쐈어. 장시준은 혹시 인롤로우가 고유 능력계인가 추측했어. 각성자의 특성은 전투, 마법, 치유, 고유 능력 4가지로 나뉘는데 고유 능력은 희귀한 특성이다. 각성자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서 특별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해. 장시준은 공간을 조작하는 전투계는 정말 보기 드물다고 생각했어. 미래를 위해 자기가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들여야 해. 던전 공략이 끝난 후 장시준은 수영 길드와 거래를 마쳤어. 둘은 인롤로우 집 근처 골목에서 만나기로 했어. 지금 그녀 통장은 이모가 관리하거든. 장시준은 그녀 통장에 회장이 출처불명이 거액 입금을 발견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인롤로우는 입으로 그 녀석이랑 계속 이러던 건 아니지만 직접 돈을 받으러 가기로 했어. 게다가 보니까 장시준이 정말 큰 돈을 받았는데 그에 뭐가 쓸 거야? 군대에서 치유사와 마법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수령 길드는 다른 길드보다 무력이 더 필요해서 코뿔소뿔 관석 같은 시기의 재료는 아무리 비싸도 수령 길드가 안 탈 수 없어. 관리다가 갑자기 가로등을 가리키며 박진웅의 감시를 따돌리라고 했어. 막 내려오자 박진웅이 주먹을 휘두르며 인롤로우한테 무슨 시작 부린 거냐고 물었어. 인롤로우는 자기를 던전에 밀어넣던 그날보다 동작이 많이 늘어졌다며 처벌받고 한 번도 훈련 안 했나 보다고 했어. 박진웅이 쏘였었어. 그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때 인롤로우가 거기서 죽었으면 일이 끝났을 텐데 이번엔 자기가 꼭 그녀를 지지겠대. 인롤로우하고 같이 지옥 가자고 했어. 인롤로우는 총을 꺼내며 박진웅은 전혀 모르나 봐. 사람 없는 곳이 오히려 그한테 불리한가? 수를 기다린 사람은 자기라고. 관리자가 수호고 호막을 내렸어. 짧은 시간 동안 적의 공격을 3배 위력으로 반격하는 거야. 박진욱의 공격력이 3배로 자기한테 되돌아갔어. 시스템을 끄기에 관리자의 엄청난 분노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대. 인롤로우도 관리자가 이렇게 화낸 건 처음 봤어. 시스템 따지 영향받을 정도. 인롤로우는 급히 시스템 창을 안고 달랬다. 일단 관리자를 진정시켰다. 마침 그때 장시준이 다시 소리 없이 나타나 인롤로우에게 또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인롤로우는 깜짝 놀랐다. 장시준은 그녀에게 아까 왜 허공에 대고 말하냐고 물었다. 승천 영역 같은 소리였다. 인롤로우는 설마 장시준이 들었나 싶었다. 그녀가 관리자를 다르던 말에 인롤로우는 민망하게 변명했다. 아까 그건 그녀의 신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다며 일리더버스라고. 관리자는 드디어 후국했다. 인롤로우는 관리자를 살듯했다. 어쨌든 장시준한테 직접 말할 순 없으니까 인롤로우는 과자를 놀랐다. 왜 여기 있냐고 물으며 약속 장소로 아닌데. 장시준은 그녀가 이렇게 난리를 탔는데 자기가 안 올 수 있냐고 했다. 그 녀석이 반쯤 죽어있던데 무슨 일이냐고. 인롤로우는 그게 전에 자기를 지하도시로 밀어넣은 놈이라고. 그래서 범죄자가 됐고 복수하러 왔다고 했다. 장시준은 인롤로우에게 죽일까 물었다. 인롤로우는 말했다. 걔가 자기를 지하도시로 밀어넣은 건 태가를 치렀지만 방금 자기를 죽이려 한 건 다른 문제라고. 이번엔 제대로 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냐고. 인롤로우는 총을 박진웅에게 겨누며 넌 정말 한심한 놈이라고. 내가 A급이고 나는 F급이라고. 그래서 다 내 탓이냐고 했다. 그럼 이제 내가 직접 증명하겠다고 장시준이 말했다. 넌 안 지켰네. 왜 실망했냐고 했다. 어쨌든 나랑 그 놈은 다른 부류라고. 나는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안 죽인다고. 게다가 여기 옥격자도 있고. 인롤로우는 장시준에게 증언동하더라고. 아까 자기는 정당감이었다고 말했다. 장시준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겠다고 했다. 인롤로우는 자기도 그렇게 화난 건 아니라고. 오히리사가 대신 화를 내셨다고 했다. 그러곤 속으로 관리자에게 말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를 리서라고 부르겠다고. 인롤로우가 갑자기 누가 온다고 말했다. 우리 리서가 알려줬다고. 빠르게 달려온 건 두준이인과 한샤오영이었다. 인롤로우는 이제 도망가기엔 늦었다고 생각하며 장시준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다. 지금부터 박진웅을 쓰러뜨린 건 L급 마법사인 그이고 자기는 장시준 덕분에 살아난 F급 공무원이라고. 장시준이 거절할 새도 없이 두준이인이 도착했다. 인롤로우는 바로 약하게 굴며 장시준이 부해져서 다행이라고 했다. 장시준은 무표정하게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한샤오연도 도착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처음부터 박진용을 더 철저히 감시했어야 했다며 이번엔 확실히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다. 두준이인이 장시준에게 물었다. 박진용 무료 부상은 내가 한 거냐고. 장시준은 그렇다고 했다. 두준이인은 박진용 무릎을 부순 건 오바른 한단이라고 했다. 한샤오연은 좀 의심스럽다며 장시준이 화염배 마법사냐고 물었다. 장시준은 그렇다고 했다. 한샤오연은 그런데 상표가 좀 이상하다고. 마력탄으로 생긴 총상 같다고 했다. 장시준은 자기가 그걸로 박진욱을 썼다고 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인롤로우는 두준이인 뒤에 숨어서 나오지 못했다. 장시준은 화가 나서 나왔다. 다 인롤로우. 그 미친 년. 강 시장이 팔아맞혔어. 스통을 윤수라에게 돌려줬어. 윤수라는 받으면서 고맙다고 했어. 정말 패를 많이 끼쳤네. 도조용이 이스총이 윤수라 거냐고 물었어. 윤수라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했어. 강 시장은 도조용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 몰랐어. 이장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넘어갔을 텐데. 한소연이 말했어. 박진영의 모로트는 이미 망가졌지만 윤수라는 분명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한소연이 손을 내밀며 윤수라가 괜찮다면
당분간 청클랭에서 보호해주겠다고 했어. 먹고 타는 건 걱정 없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있으라고. 윤수러는 거절하면 너무 신뢰일 것 같았지만 관리자가 계속 반대했어. 윤수러는 고개를 숙여 한소연에 대한에 감사하다 하고 가끔 친구가 찾아온다고 했어. 한소연도 억지로 권하지 않고 윤수러에게 마음 바뀌면 명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 그리고 윤수러에게 청클랭 길드에 들어올 생각 없냐고 물었어. 협회장이 말했다고 했어. 한소연이 자기 영역 침범하지 말라고. 사람 빼가는 것도 침범이하고. 분위기가 어두워졌어. 강 시장이 윤수러를 툭 치며 왜 이혼자고 물었어. 윤수러가 또 뭘 한 거냐고. 윤수러는 어리둥절해서 손자오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돈 받으러 온 거 생각났어. 지금 한소연하고 또 실장 다 있는데 돈을 어떻게 받지? 윤수러는 돈 어떡하냐고 신호 보냈어. 헌생다가 답했어. 어쩌겠어. 다시 약속 잡자고. 윤수러는 원래 돈 받으면 연 끊으려고 했는데 다 박지용 그 나쁜 놈 때문이야. 밤에 윤수러는 자다가 관리자 영향으로 이고 시스템이 변경됐어. 관리자의 성격 표현 정보 기능이 추가됐어. 다음날 피곤한 얼굴로 윤수러가 됐어. 진짜 재수 없었어. 돈도 못 갚고 꿈에선 이모티콘 지옥에 빠졌어. 윤수러는 일리즈버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자는 동안 나 쳐다본 거 맞지? 진짜 맞았어. 윤수러가 소리쳤어. 너 때문에 악몽 꾼 거야. 갑자기 전화가 오였어. 누가 윤수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해야 이연이 그녀에게 보낸 거였어. 박진님은 20여경을 받았어. 며칠 뒤 hunting 길드 공포. 윤수러는 일하던 중이었어. 작은 길드 두 곳이 주말에 싸웠거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 근데 길드끼리 싸우는 바람에 던전 공략이 늦어졌어. 던전 동계 딕전까지 갔어. 지구 각성자 관리 협회 헌터 관리부 과장 비급 김상가 의원이 말했어. 협회는 어느 길드 잘못인지 알아. 던전 공략 미루는 건 문제야. 두 길드가 임무 지연시켜서 마을 사람들 전멸할 뻔했어. 규정대로 헌팅 길드는 2달간 던전 공략 금지야. 거기다 벌금 5천만 원 내야 해. 김상가 의원 과장이 말했어. 던전 붕괴 일으킬 뻔해서 처벌 더 강하게 했대. 공략 금지 지금부터 시작이야. 헌팅 길드 회장은 알겠다고 하고 그 아이템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점이 불안한가 봐. 과장이 아이템은 협회가 압수했으니 이제 그만 생각하래. 헌팅 길드 회장은 한숨 돌렸어. 아이템 협회가 가져가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일이 드디어 끝났어. 윤수러는 그 아이템 꽤 괜찮은가 봐 싶었어. 작은 길드들이 던전 공략할 때 서로 도왔거든. 보통 안 싸워. 윤수러가 과장한테 물었어. 훔친 게 대체 뭐냐고. 갑자기 시스템 관리다 주먹이 나타났어. 윤수러가 과장 붙잡고 말했어.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근데 늦었어. 윤수러와 과장은 사급 던전 유령의 성으로 들어갔어. 헌팅 길드 본부가 분열 던전에 휘말렸어. 모두 유령 공격 받기 시작했어. 과장이 빨리 나가야 한대. 갑자기 뒤에 있던 하얀 유령이 과장 정신을 공격했어. 과장이 한마디 남기고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뛰어. 기절했어. 관리자가 갑자기 알려줬어. 윤수러 뒤에도 있대. 정신 방어벽 스킬 없는 윤수러는 관리자가 보호해줬어. 튕겨나간 하얀 유령이 윤수러를 멍하니 봤어. 관리자의 보호 덕분에 정신공격이 그녀에게 안 먹혔어. 총을 든 인 롤로오가 좋았지만 총알이 개별한테 안 통했어. 관리자가 힌트를 줬어. 인 롤로오가 용역 전기를 썼어. 총알이 감응해서 저 같은 형태로 바뀌었어. 이렇게 되면 인 롤로오는 여기 있는 유령들 전부 죽일 수 있어. 유령들은 이제 도망칠 수도 없었어. 과장을 업은 인 롤로오는 숨이 찼어. 여기가 던전으로 변해버렸는데 출구가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최종 보스를 잡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멍하니 부조를 기다릴 수 없었어. 갑자기 유령 하나가 그녀 앞에 나타났어. 근데 지금 풀타임이라 스킬 발동이 취소됐어. 갑자기 이모티콘이 아니라 문자 알림이 떴어. 관리자가 유일한 디아따에게 위험하다고 소리쳤어. 마수의 발톱이 덕쳤어. 인 롤로오는 과장을 밀쳐내고 비했어. 일반 몬스터로는 S급을 못 다치게 하는데 이 괴물은 그녀를 희역대나 깊이 다치게 했어. 4등급 던전이라 해도 최종 보스는 체원이 다른 거야? 그물이 갑자기 말했어. 자기는 당연히 완전히 다르다고. 인 롤로오가 놀랐어. 말을 하다니 설마 몬스터가 아니라 마수인가? 그물이 인 롤로오에게 물었어. 어떻게 자비가 선정신 공적을 튕겨낸자고. 넌 대체 누구냐고. 그물이 손을 내밀어 손에 묻은 인 롤로오의 피를 핥았어. 인 롤로오는 자기한테 신기한 존재라며 더 많은 피를 원한대. 이번엔 관리자가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모티콘이 아니었어. 그물이 다시 발톱을 뻗으며 인 롤로오한테 내놓으라고 했어. 총알은 이 녀석한테 안 통하는데. 풀타임은 아직 안 끝났어. 관리자가 갑자기 알려줬어.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대. 인 롤로오가 그 사람 어디까지 왔냐고 물었어. 빨리 안 오면 이 녀석한테 피 받아요. 그물이 피를 외치는데 머리 위로 모자 쓴 여자애가 나타나서 시끄럽다고 했어. 단칼에 그물이 칼기각이 찢어졌어. 4등급 던전 요영성의 최종 보스 사망. 인 롤로오는 잘못 본 거 아니냐 싶었어. 그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온 사람은 국내 랭킹임이야. 가사 길드 회장 S급 쟁후잉이야. 인 롤로오는 의아했어. 그녀가 4급 던전에 들어올 줄이야. 쟁후잉이 말했어. 인 롤로오가 많이 다쳤다고 없지만 빨리 치료해야 해. 수고령 길드시가 80만원 상당해. 특제 고급 무략을 뻔했어. 인 롤로오는 쏟아지는 무략을 보며 생각했어. 내가 이런 호화 대접을 받게 될 줄이야. 배우인 롤로오 다시 연기 시작. 회장 쟁후잉에게 감사를 표했어. 가사 길드가 구도하러 온 거냐고 물었어. 쟁후잉이 그렇다고 했어. 협회 회장이 부탁했대. 회장이 처음 변화했을 때 인 롤로오가 여기 다쳤다고 했대. 인 롤로오의 피가 멈춘 걸 보고 쟁후잉이 나가라고 했어. 인 롤로오가 과장님도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 엄청 믿음직한 사람이고 아까 나를 지켜준 사람이하고 고개를 돌리니 인 롤로오는 생각지도 못했어. 내가 과장님을 이렇게 잡아가나다니. 이후엔 영상 보도가 나왔어. 이원 던전 사건에 관해서 정신공격을 받은 생존자들 만노는 머리에 총 맞는 꿈을 꾸고 뛰어났대. 블로거가 추측했어. 헤드샷 쏜 헌터가 헤드샷 혀봐니까
정신공격까지 치유할 수 있는 거야. 사람 구하고 사라지고 완전 현대판 우렁각시네. 가사회장 쟁후잉도 말했대. 보스만 다 봤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대. 장시중이 인롤로우한테 메시지 보냈어. 진짜 정체 심길 거냐고. 인롤로우는 떠올렸어. 이 녀석 만나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S급 표는데 내 운 나서버린 건가? 인롤로우는 문득 생각났어. 관리자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이모티콘만 쓴다며? 왜 숨긴 거냐고야. 관리자가 말했어. 최근에 추가된 신기능이에 관리자가 이 세계와 과학에 접촉하면 계약자한테 안 좋대. 꼭 필요한 상황 아니면 앞으로도 이모티콘 쓸 거래. 성체가 부조연패로 인간과 접촉한 것도 인간이 성체의 힘을 담당 못해서래. 인롤로우는 생각했어. 성체보다 높은 존재니까 죄악도 더 많은 건가? 또 밤이 왔어. 관리자와 유일한 계약자가 접촉하는 중 계약자의 무의식 세계가 활성화됐어. 눈을 뜬 인롤로우는 발견했어. 내가 금빛 탐만한 곳에 있단 걸. 내가 이런 사치스러운 꿈을 꿀 줄이야. 온통 보석 투성이네. 인롤로우는 생각했어. 여기 도둑 들면 어쩌지?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 여긴 아무나 못 들어와. 도둑 걱정 안 해도 돼. 인롤로우는 화들짝 물었어. 훔치다가 주인한테 들킨 거야? 입금 너무 리얼한데? 갑자기 남자가 다가왔어. 사람 보기 정말 오랜만이라고 했어. 인롤로우는 생각했어. 내 꿈인데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말 거는 거지?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윤시오라오가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어. 도둑한테 이름을 물어보다니 참 이상한 기분이야. 윤시오라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자범 섞인 라디오 같다고 느꼈어. 꿈이라서 그런 걸까? 윤시오라오가 미안하다고 말했어. 눈 떠보니까 여기 있었거든. 여기는 그녀의 꿈이야. 뭐든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가 꿈이라고 했어. 여긴 하치리 꿈이라 할 수 있지. 만약 꿈이라면 여기 모든 것 그도 포함해서 또 윤시오라오가 상상한 거겠지. 윤시오라오가 그럼 자기 꿈이 아니라고 했어. 남자의 뛰어난 외모는 그녀의 상상력으로 만들 수 없거든. 남자가 웃으며 그렇게까지 과장할 뿐 없다고 했어. 모든 게 그녀가 상상한 거라면 자기도 좀 무서울 것 같대. 윤시오라오가 그에게 물었어. 여긴 대체 어디야? 이름은 뭐고? 남자가 윤시오라오한테 물었어. 왜 내 이름을 알고 싶어? 윤시오라오가 혹시 몰라서래. 나중에 또 만나면 어떻게? 남자가 자기한테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했어. 윤시오라오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럼 앞으로 다시 만날 일도 없겠지. 윤시오라오는 생각했어. 진짜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더 물어볼 수도 없고. 남자가 아쉬우냐고 물었어. 한 번 본 게 다인데 윤시오라오가 당연하다고 했어. 평생 다시 만나기 힘들 텐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 남자가 윤시오라오가 몰래 낀 반지를 빼줬어. 이 순간도 자기도 예상 못했대. 다시 안 만나는 게 서로한테 더 나을 거야. 남자가 윤시오라오를 밀어냈어. 여기 오래 있으면 안 좋대. 빨리 꿈에 석해. 윤시오라오가 잠깐만이라고 하려던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꿈에 석해버렸어.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 윤시오라오가 펑펑 울었어. 그만 늦게 밀어주지 그랬어. 1분 수면 시간을 다녔잖아. 얼마 후 X구역 공장 근처에 등급이 안 뜨는 던전이 나타났어. 마력도차 느껴지지 않아. 도준용이 이 던전은 자기들이 맡겠대. 내부 상황 파악이 목적이야. 특별한 일 없으면 전투는 피하는 게 좋아. 원래 나서야 해. A급 헌터 강시전은 대관산으로 보내졌어. 이행이 던전에 들어갔어. 모시길 무덤. 급습은 없었지만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순 없어. 무덤이라 불리는 던전은 다 위험하거든. 유소원이 이렇게 파괴된 던전은 처음이래. 처음 들어가 보는 거래. 정호이 양도 고개를 끄덕였어. 대체 무슨 몬스터가 살았길래 이 꼴이 됐을까? 여기 대부분 광석 기둥에 똑같은 무기 자국이 남아있어. 뭔가 날카로운 걸로 베인 것 같아. 유소원은 생각만 해도 무섭대. 한 명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한소연이 갑자기 단판만이라고 했어. 뭔가 기운이 느껴진대. 친구 눈을 잃은 자가 발동됐어. 시야가 넓어졌어. 상대가 이쪽으로 달라온대. 그것도 단속력으로. 도종용이 생각했어. 설마 이 던전 보스 몬스터가 벌써 나타난 건가? 빨간 머리가 땅에 지저앉았어. 그녀는 정말 이곳에 질렸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갑자기 시스템이 알려왔어. 행성지구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대. 오류로 처음문에 문제가 생겼어. 시스템이 계속 경고를 보냈어. 결국 행성지구와 이 공간의 처음문이 강제로 열렸어. 빨간 머리가 들떴어. 포탈의 마력 지운을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됐어. 류수연이 물었어.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헌터가 있어. 도준영이 없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서 막혔대. 류수연이 앞을 가리키며 말했어. 저기 우리한테 달려오는 게 뭐야? 인간형 몬스터야. 저 녀석이 달려오는 기세가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았어. 당장 공격해. 선수를 쳐야 돼. 한수원이 나섰어. 전함 공격은 100% 명중해. 시야 안의 목표물을 빨간 머리가 가볍게 막아냈어. S급 헌터 한수원의 공격을 갑정다 류수원의 공포스티가 추가됐어. 친구 구조 요청이 강제로 발동됐어. 빨간 머리가 충돌로 착지했어. 도준영이 검을 들고 덤벼들었어. 빨간 머리가 급히 손을 들며 말했어. 도준영이 닭이 말을 알아듣겠지? 도준영이 태국 사람인 걸 알아봤어. 그녀가 신나서 티난서 자비온이 정말 좋다고 했어. 처음부터 지대로 온 거래. 아까는 몬스터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어. 그래서 공격한 거래. 괜찮으면 자기도 같이 가도 돼. 빨간 머리가 이것저것 보여주며 자기가 뭐든 다 할 수 있고 불안하면 자기 웃겨도 된대. 풀어서서 또 동양 만났다며 올 것 같대. 도준영이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 빨간 머리가 포탈에 씻으려왔대. 회됐대. 도준영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물었어. 빨간 머리가 티국 트립을 쳤어. 알고 싶으면 500원 내래. 도준영이 검을 거두며 어쨌든 던전 시종다인 것 같대. 당분간은 히페가 호호할 거래. 시스템이 알렸어. 두 번째 A급 각성자가 나타났대. 빨간 머리가 두리번거리며 S급 헌터가 협회까지 데려다주다니 편하네. 유수연이 호송이 아니라 감실해. 빨간 머리가 왜 자기한테 이렇게 타갑게 구는지 모르겠대. 유수연이 화나서 찢어버리고 싶었어. 손한다가 유수연을 붙잡았어. 빨간 머리가 신나게 언니라고 부르며 국내 랭킹 1위 언니 맞냐고 물었어.
진짜 괴물 같네. 미래 랭킹 1위는? 역시 다르대. 송한나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 이제 자기는 1위가 아니래. 사인들 화장실로 먼저 데려가겠대. 빨간 머리가 이상했어. 자기가 이름을 말한 적 있나? 송한나가 자기가 봤대. 각성자 실종 명단에 그녀가 첫 번째래. 안전에서 실종됐다가 돌아온 각성자. 성자린 험터. 다른 쪽 사무실의 윤서라는 시스템 알림을 보며 생각했어. 또 A급이야. 회계사는 아니겠지? 그때 당 시장이 윤수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이 사람은 그의 과거 인생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협회장 사무실 다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생글러는 자기가 전투 계열일 뿐 아니라 태력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했어. 전도에서 각성한 자가 치유능력이었어. 도종용은 자로가 완전히 사실이라고 했어. 생질러는 5년 전 실종된 전투계 헌터가 맞았어. 송현너가 물었어. A급이 된 건 최고 등급 성체와 계약한 거냐고. 생질러는 아니라고 했어. 성체 없애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면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 소현너는 전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했어. 계약 없이 A급이 된 경우 말이야. 그곳엔 분명 뭔가 상상도 못할 존재가 있을 거야. 도종용은 그럼 던전 실종자들도 생존 확률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세계 던전 관리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생질러는 생존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했어. 던전 게이트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도종용이 물었어. 그녀는 안다는 거냐고. 던전 해크 옆에 오래 있었으면 몰라도 알게 된다고 했어. 여기 있는 방다들 중에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 후 윤수러가 갑자기 협회장이 내린 긴급 임무를 받았어. A급 가마지를 보고하는 거였어. 가마지가 위험한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 강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항상 공격한대. 하지만 F급인 그녀라면 안전하게 볼볼 수 있을 거에. 윤수러는 바로 사표를 던졌어. 송혜너가 추가 시장에 신형 S급 무기까지 보상으로 내걸었어. 효과는 굉장했어. 윤수러가 고민하기 시작했거든. 결국 윤수러는 승낙했어. 자기가 계속 A급 헌터랑 엮일 줄은 몰랐어. 설마 타고난 애군이라도 있는 건가? 방에 들어가니 둘 다 놀랐어. 협회가 잡아준 호텔이 이렇게 호화로울 줄은. 생질러는 전에 사망자로 처리돼서 집도 정리됐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협회가 호텔을 제공한대. 윤수러는 역시 A급은 대우가 좋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자기가 그녀랑 같이 지내면 협회가 다 처리해주니까. 생글러에게 5년 만에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어. 생글러는 순건접 은요 치킨을 렉지하고 했어. 윤수러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이용은 전부 협회가 된다고 했어. 생글러는 자기는 필요한 게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대. 그녀가 언제 시스템 관리자와 계약한 거냐고. 윤수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어붙었어. 인롤로오가 논하며 물었어. 세상에 시스템 관리자가 아직도 있어? 생질런이 바로 간파했어. 인롤로오 연기가 너무 좋다고.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으면 완전히 속았을 거래. 근데 그녀는 상대방 정보를 볼 수 있었어. 인롤로오가 총으로 생질런을 겨누며 자기는 그녀처럼 눈치 빠른 애들이 싫다고 했어. 인롤로오는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근데 이미 들켰으니 그녀도 어쩔 수 없대. 생질런이 눈물글썽이며 자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어.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해도 되냐고도 했고. 인롤로오는 확실히 비천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영역 부여 철점을 펼쳤어. 생질런은 인롤로오가 스킬까지 쓰는 걸 보고 급하게 말했어. 자기는 절대 그녀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고. 이것 다물겠다고. 자기는 아까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생질런을 보고 인롤로오가 통을 내렸어. 원래 자기는 그녀한테 약간만 겁을 주려던 거였어. 인롤로오가 생질런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가 물었어. 시스템 관리자 계약자라는 걸. 생질런은 자기가 모든 사람 경고를 걸 수 있는데 유독 인롤로오만 도회 불가라고 했어. 이런 정부는 평생 딱 한 번밖에 못 봤대. 인롤로오가 물었어. 너도 시스템 관리자 계약자야? 생질런이 그렇다고 했어. 인롤로오가 너도 대체 누구냐고 물었어. 생질런이 말했어. 너한테 자기보다 진실을 더 잘 끄트는 놈이 있잖아. 그럼 직접 봐. 1급 생질런 정보가 나타났어. 특성은 전투계 치유사. 계약 성체 없음. 특별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어. 다른 행성에서 살아남은 비환자. 실제 나이 129살. 생질런이 말했어. 전송문은 지구랑 다른 행성을 연결하는 문인데 그때 전송문이 닫히면서 자기가 다른 행성에 떨어졌대. 그곳에서 108년을 살았대. 지구는 5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곳에도 시스템 관리자가 있었대. 거기서 관리자 계약자를 봤대. 생질런이 인롤로오한테 걱정하지 말래. 자기는 겪어봐서 알아본 거고. 아무나 아는 건 아니래. 인롤로오가 안도하며 생각했어. 다행이다. 진짜 깜짝 놀랄 뻔했어. 둘이 신나게 치맥을 먹는데 인롤로오가 갑자기 일리더버스가 너무 좋아서 손까지 들었다고 했어. 생질런이 미안하다며 물었어. 지금 관리자랑 대화하는 거야? 인롤로오가 맞다고 했어. 자기가 관리자한테 붙인 애칭이래. 생질런은 관리자한테 이런 사람 처음 봤대. 예전에 베스케트 행성 계약자는 관리자를 엄청 무서워했대. 베스케트에선 돌을 깨서 대화했대. 게다가 관리자는 기회만 있으면 계약자를 괴롭히고 온갖 일을 시켰대. 지구 관리자는 안 그래? 인롤로오가 아니래? 관리자는 처음부터 자기한테 강요한 적 없대. 생질런이 말했어. 관리자가 너 많이 좋아하니 갑자기 말했어. 그런 국 새로 1급 공묘가 생기겠네. 왜냐고 물었어. 생질런이 말했어. 지금 인롤로오는 스킬이 서툴러서 아직 S급이지만 중견도가 오르면 A급이 될 거래. 또 충cep적인 말이었어. 자기는 분명 A급이 될 거야. 생질런이 관리자의 계약자는 치티키스는 플레이어라고 했어. 그래서 인롤로오의 능력치는 지금 그 사람이랑 비슷할 거야. 생질런은 인롤로오가 A급이 되면 벌어다니는 무기나 다름없다고 감탄했어. 다음 순간 인롤로오가 입을 막아버렸어. 인롤로오는 A급이 된다는 상황은 상상도 못해. 퇴사 전은 절대로 그런 일 생기면 안 돼. 그런데 인롤로오가 갑자기 생질런을 보며 물었어. 왜 자기를 언니라고 부르냐고. 이 할머니가 언니 아니냐고. 생질런은 서러워하면서도 우적우적 맛있게 먹더라고. 인롤로오가 생질런에게 궁금해서 물었어. 베스케이드 계약자가 관리자와의 계약 때문에 위험에 빠진 적 있냐고.
생질러는 그 관리자가 기략자한테 이것저것 시킬 뿐이래. 이것저것 기약 시키긴 자체가 하지만 문제 일으킨 적은 없대. 인롤로오가 다르냐고 했어. 생질런이 다른 건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어. 관리자의 덩치 같은 거 말이야. 인롤로오는 별로 궁금하지 않대. 리스한테도 물어본 적 없고 그런 비범한 일은 알아봤자 어쩔 수 없잖아. 생질런 하나만으로도 이미 지친대. 호텔 아니었으면 총 들고 생질런을 쐈을지도 몰라. 생질런이 얌전히 말했어. 앞으로는 절대 연니한테, 아니 롤로한테 피해 안 끼치게. 밤이 되고 인 롤로오는 담들었어. 생질런이 건너편을 보며 말했어. 베스케이드에서 많은 걸 봤지만 여기선 적어도 당신이 동의하기 전엔 당신 계약자가 물어봐도 말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 베스케이 관리자처럼 날 죽일 생각은 하지 말아줘요. 관리자가 잠든 인 롤로오를 보며 말했어. 인 롤로오가 원치 않은 일은 시키지 않겠다고. 다음 날 인 롤로오는 원래 이렇게만 할 계획이 아니었어. 근데 생질런이 협회에 오는 바람에 장시준이 돌아왔거든. 인 롤로오가 새총 들고 말했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인사나 하자고. 둘이 인 롤로오 표정 보고 후다닥 악수하며 자기소개했어. 그때 두 중위인이 들어와서 장시준에게 대관산독은 어땠냐고 물었어. 장시준이 문제는 해결됐대. 큰 피해는 없었고 두 중위인이 전화로 보고하면 되던데 굳이 올 필요 없었다고 했어. 장시준이 새로 나타난 에그 펀터가 누군지 보고 싶었대. 인 롤로오가 웃으며 둘을 찾아봤어. 생질런이 황급히 장시준 어깨를 쳤어. 장시준이 말을 바꿨어. 보니까 생질런이 덕대감은 없더라고. 두 중위인이 이제 생질런 헌터와 얘기도 하고 싶다고 했어. 다들 담아서 들어. 인 롤로오도. 협회장님이 너도 알아두는 계속했대. 인 롤로오 맨통 아줌마 때문에 S급이랑 에그 구글거리는 소굴을 못 벗어나다니. 그 후 두 중위인이 얘기했어. 곧 공개될 생질런 정보는 두 번째 에그 펀터와 접촉했다고 발표할 거에. 지금은 신변 보호 중이고 근데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협회는 비공개로 결정했대. 두 번째 에그 펀터가 던전 실종자였단 것 등 일부 정보는 알이야. 두 중위인이 표정이 안 좋더라. 다음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어. D국이 B국 방문을 원한대. 인 롤로오가 깜짝 놀라서 왜냐고 물었어. 두 중위인 말로는 D국과 T국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래. 장시준이 뻔하라고 했어. T국에 L급 2명 생겨서 감시하려고 오는 거지. T국에 L급 하나 더 나오면 최강국 D국이랑 동급이 되잖아. 주준이잉이 고개 끄덕였어. D국이 헌터 시대에 강국된 건 다른 나라 고급 헌터를 필사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야. 협회장님이 막아서 D국이 T국 S급은 못 데려갔지만 두 분한텐 손 넘을 수도 있어. 송혜너 회장님이 개인 자격으로 전화를 했어. 어차피 막을 수도 없으니까 억지로 막진 않을게. 근데 선택하는 곳이 너희를 사람으로 대우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런 곳이 너희 나라야. 대통령 보안 T국 대통령 비각성자 장런호 송혜너에게 이번 에그 발표회를 어떻게 할 건지 물었다. 송혜너는 발표회를 최대한 빨리 열자고 했다. 하지만 일부 정보만 공개할 생각이다. 로자이언 회장과는 다르니까 성달인의 치유 능력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쓸 수 있는 것 같다. 장런호가 물었다. D국 소식에 대해 두 L급은 어떻게 반응했냐고. L급이 다른 나라로 가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다. 그가 더 걱정하는 건 야당이 L급을 건드릴까 봐다. 송혜너가 웃었다. 자기도 L급을 못 맞는데 야당이 뭘 어떠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잖아. 송혜너는 그 소리 너무 강하다고 했다.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강요는 안 된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다. 송혜너도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구나. 송혜너가 닥달을 두드리며 말했다. 장런호에게 한마디 전해주겠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말 안 듣는 멍청이들에게 함부로 서쳤다간 두 L급이 T국을 떠나게 된다. 그때는 온 국민의 분노가 전부 그쪽으로 갈 거다. 자기가 L급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걸 막겠다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송혜너의 기세에 놀린 대통령이 승낙했다. 역시 각성자들의 수장이다. 능력이 정말 놀랍다. 송혜너는 대통령을 믿는다고 했다. 자기 말을 이해했을 때라고. 대통령이 더 엄정이들을 처리하는 동안 자기도 할 일을 하겠다고. 어렸을 때 윤수러가 밤에 일어났다. 이모와 엄마가 싸우고 있었다. 이모가 엄마에게 말했다. 그런 상태로 언제까지 덮일 거냐고. 저렇게 말하면 애들이 이게 할 것 같냐고. 오히려 자꾸 자기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송혜너는 아무도 막지 않는다고 했다.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냥 몸 좀 챙겼으면 좋겠다고. 자기 몸이라도 안 그러면 애들이 볼 때마다 어쩜 기분이겠냐고. 엄마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수억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송혜너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기가 불사신이라도 된 줄 아냐고. S급이라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죽는다. 엄마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송혜너 이모가 울면서 외쳤다. 샨제위. 어린 윤수러는 영웅이 싫었다. 영웅인 엄마는 늘 온몸에 상처부성이었으니까. 엄마가 영웅을 그만두고 다른 엄마들처럼 곁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윤서하이 연이 스러를 불렀다. 또 잠이 안 와. 이리 와. 윤수러가 말했다. 엄마랑 이모가 오빠. 또 싸웠어. 윤서하이 연이 스러를 달래며 말했다. 어떻게든 괜찮아. 이모는 엄마를 좋아하는 거야. 내일 오빠 친구가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샀어. 윤수러가 말했다. 아빠 엄마랑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내일도 바쁘시겠지. 윤서하이 연이 웃으며 스러에게 이불을 덮어줬다. 그래, 다치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다. 꿈속의 윤수러는 생각했다. 다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그녀가 기도했다. 누구든 제발 아빠 엄마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눈을 뜨자 윤수러는 왜 자기가 이렇게 편한 침대에 누워서 이런 불길한 꿈을 꾸는 거냐고. 이거 설마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꿈은 아니겠지. 미국 대사가 오기 전에 점이나 보러 가려고 했다. 정호잉이 문자했다. 10시에 호텔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윤수러는 생각했다. 오늘 점집에 가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물어가야겠. 티구 케벡산. 인롤로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쟁후잉은 고작 2시간 만에 도착했다. 심한 어지럼증에 그녀는 자신이 죽는 줄 알았다. 쟁후잉이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협회장이 그렇게 걱정하는 거라고. 인롤로오는 뒤에 있는 쉥질런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꼴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냐고. 쟁후잉이 말했다. 돌아갈 땐 천천히 가겠다고. 인롤로오는 생각했다. 억울하긴 하지만 그녀가 일부러 자신을 좀 보러 데려온 건데 참자. 인롤로오가 갑자기 물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영험하냐고. 쟁후잉이 말했다. 헌터가 나타난 후 많은 점술사들이 사라졌다고. 지금 그녀들이 만나러 가는 사람은 당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점술사 중 한 명이라고. 게다가 그녀는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쟁후잉이 말했다. 불이 켜져 있나 봐. 들어가자. 문을 여는 순간 충격. 인롤로오가 쟁후잉에게 물었다. 이해 가느냐고. 문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그녀가 분명 쟁후잉한테 여기 다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냐고. 온 사람은 바로 점술사 바이 지완이었다. 그녀는 쟁후잉을 가리키며 당장 꺼지라고 했다. 저승사자 지원 숨기는 인간. 쟁후잉이 말했다. 자기는 안 들어간다고. 바이 지완이 말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하다고. 인롤로오는 고개를 내밀며 생각했다. 회장의 성체가 저승사자라는 걸 알다니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쉥질러는 헝클러즈 머리로 고개를 내밀고 놀라며 말했다. 뭔 상황. 무녀 누나, 당신도 각성자네요. 바이 지완이 다가와 말했다. 오늘 잠을 이도 못 잔 이유를 알겠다고. 얘야, 어디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길래 얼굴이 이렇게 늙었니? 쉥질런이 말했다. 자기는 소려서시라고. 바이 지완이 쉥질런의 코를 튕기며 말했다. 자기를 속일 수 있을 것 같냐고. 인롤로오를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잘 보자고. 한참 후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바로 자기 악몽의 근원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악몽은 아닌 것 같다고. 그녀가 말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서 문으로 들어가며 인롤로오더러 들어오라고 했다. 실내로 들어온 인롤로오는 병풍을 보며 생각했다. 여기 완전 박물관 같네. 바이 지완이 먹을 것을 내왔다. 인롤로오가 막 말하려는데 바이 지완이 먼저 말을 받았다. 자기가 친절하고 보기보다 차갑지 않다고 말하려 했지. 바이 지완이 말했다. 당연히 그녀한테 친절해야 한다고. 밖에 있는 애들보다 그녀가 데려온 사람이 훨씬 무섭다고. 바이 지완이 또 말했다. 인롤로오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 해신이 말 조심하라고 했다고. 그러니 모를 리가 없다고. 그러고는 바이 지완이 자세를 자기소개를 하며 만나서 영광이라고 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스템 관리자의 계약자님. 인롤로오는 한심히 남았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또 들켰네. 인롤로오가 물었다. 점술사들은 다 관리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냐고. 바이 지완이 말했다. 연기가 강한 사람은 각성 후 알아챌 수 있다고. 하지만 걱정 마. 전 세계에 5명도 안 된다고. 인롤로오가 물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관리자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거냐고. 바이 지완이 말했다. 그들도 자기처럼 관리자의 존재를 알아챈 순간 병구를 받았을 거라고. 실수로 말이라도 세면 각오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녀는 각성하자마자 바로 산으로 들어갔다고. 말 잘못했다고 세상이 멸망하는 건 싫으니까. 인롤로오는 참지 못하고 리서에게 물었다. 관리자의 존재가 공개되면 세상이 멸망하냐고. 리서는 온몸으로 부정했다. 인롤로오가 또 물었다. 관리자가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이유가 뭐냐고. 바이 지완이 말했다. 자기도 모른다고. 그냥 관리자의 생각을 느낄 수 있을 뿐이라고. 그럼 관리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징후잉한테 들었는데 요즘 지수가 없다면서. 인롤로오가 급하게 말했다.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바이 지완이 말했다. 그녀는 요즘 단순히 지수가 없는 게 아니라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인롤로오가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이 지완이 박자를 치며 말했다. 그녀가 지수 없다면 어떻게 그런 총애를 받겠냐고. 지금 운이 좋은 편이라고. 그 다음 한 가지에 인롤로오는 얼어붙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운이 전부 그녀에게 옮겨졌다고. 그런데 애군에 시달릴 일이 있더냐. 윤롤로오는 슬펐다. 자기가 부모님의 운을 빼앗아버렸다니. 바이 지완에게 이게 정말이자고. 바이 지완은 자기가 망했다고 느꼈다. 관리자의 계약자를 우겨버렸으니 관리자의 분노가 방 아래 냉기가 퍼졌다. 바이 지완은 황급히 손을 닿으며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윤롤로오가 부모님의 운을 빼앗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생전에 다 쓰지 못한 운이 그녀에게 넘어온 거라고. 지금 그녀 몸엔 3사람의 운이 있다. 근데 그 운을 완전히 가진 건 아니다. 나머지 일부는 아마 오빠한테 있을 거다. 바이 지완이 윤롤로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겉보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그녀의 행운이라고. 윤롤로오는 생각했다. 자기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덕분에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고 게다가 무기랑 장비도 한가득 얻었다. 박친용에 맞서 힘을 갖게 됐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사직이 안 되는 거야? 바이 지완은 눈빛으로 욕하지 말라고 했다. 윤롤로오는 아주 중요한 걸 물어보겠다고 했다. 이번에 바이 지완이 제대로 대답해주면 아까 한 말을 믿겠다고. 윤롤로오가 물었다. 나 언제 퇴사할 수 있어? 바이 지완은 화가 나서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사직서 하나 내면 되는 거 아니자고. 윤롤로오는 상사가 계속 반려한다고 했다. 그래서 알고 싶다고. 상사가 언제 사직서를 받아주지? 바이 지완은 쌀 한 줌을 집어 탁자에 뿌렸다. 윤롤로오는 서둘러 빌었다. 퇴사할 미래를 보여달라고. 윤롤로오가 물었다. 내일 결과 나왔어. 아니면 뭐야? 바이 지완은 도리어 물었다. 아까 어금머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그러고는 기어다며 듣다고 했다. 윤롤로오가 다 맛있게 먹는 것 같으니 자기가 가서 다 싸줄게. 집에 가서 먹어. 윤롤로오는 울부짖었다. 나 언제 퇴사할 수 있는 거야? 제발 좀 말해줘. 갑자기 안쪽 문이 열렸다. 장시준이 들어왔다. 윤롤로오의 모습을 보고 황급히 숨을 뻗으며 설마 온 거야? 윤롤로오는 장시준을 멘션했다. 지금 인생에서 제일 슬픈 순간이라며. 비키라고. 바이 지완은 어쨌든 윤롤로오는 지금 빼군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고 오히려 부러울 만큼 운이 좋다. 할 말은 다 했으니 윤롤로오 이제 더 도와줄 일도 없다. 앞으로는 다시 찾아오지 마. 마지막으로 바이 지완은 윤롤로에게 당부를 다 따라다니고 꼭 그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만들라고. 그녀의 신이 정말 대단하니까
만약 그분과 잘 지낼 수 있다면 당연히 평온한 삶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에 그분이 다른 선택을 할지 누가 알겠어. 윤로로우는 멍하니 들었다. 무슨 때리냐고 물으려는데 바이지완이 밀어내며 문 밖으로 내보냈다. 궁금하면 자기 쉬는 테 가서 물어. 밖에서 바이지완은 오늘이 무슨 좋은 날이냐고 물었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장시준이랑 생글런 둘 다 특별하긴 하지만 인롤로우가 제일 독특해. 장시준은 자기 입에서 독특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대. 인롤로우가 계약한 성체 그렇게 대단해? 바이지완은 생각했어. 성체 인롤로우가 그한테 관리자 얘기는 안 한 것 같으니 그냥 조용히 있자. 그래서 당연히 대단하지만 그래도 그 성체와 계약한 인롤로우가 더 대단하다고 했어. 장시준은 한참 생각하다 말했어. 그는 확실히 남다르다고. 바이지완은 어쨌든 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고 했어. 이번이 몇 번째 인생이냐고. 장시준의 과거 인생에서 바이지완은 그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어. A실 숙봉원 던송문이랑 미로 던전 11층 정보도 다 바이지완이 알려준 거야. 물론 바이지완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고 가끔 예측 못하는 일도 있어. 하지만 그 근무를 죽이려면 그녀의 의견을 들어야 해. 장시준은 6번째라고 했어. 바이지완은 6번이나 되던데 아직 안 미탔냐며. 그를 버티게 하는 간절한 방이 있냐고 물었어. 장시준은 물어보고 싶은데 바이지완이 미로 11층에 무슨 그물이 있는지 아냐고 했어. 바이지완은 잘 모른다고 했어. 미로는 짐작할 수 없고 게다가 자기심도 말하기 뻐여하는 것 같대. 장시준은 지난 생에 바이지완이 미로 11층 그물을 죽여야만 평화의 토석을 놓을 수 있다고 했대. 그는 미로 12층을 공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바이지완한테 확실한 인물이 있냐고 물었어. 바이지완은 인롤로우에게 관심 있는 게 미로 때문이냐고 물었어. 장시준은 그녀가 이전 생들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 그녀 말대로 특별한 존재지. 바이지완은 자기가 본데 환영이 아니라고 했어. 인롤로우가 뛰어난 능력으로 행운의 길을 열었지만 그녀 발밑에서 악에 가득한 어둠을 느꼈대. 어쩌면 장시준의 5번 인생 동안 인롤로우는 살해당했을 수도 있어. 장시준은 바이지완 추측이 맞다며 전에 어건마가 헌터가 인롤로우를 던전에 던져서 죽을 뻔했대. 극적으로 성체와 계약해서 겨우 살았대. 바이지완은 자기신도 감히 언급 못하는 그분이 직접 인롤로우에게 손을 내밀었다니 생각했어. 그래서 웃으며 인롤로우가 생각보다 더 독특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녀라면 장시준이 목표를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래. 하지만 절대 그녀한테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면 안 돼. 장시준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었대. 목숨 거는 일이잖아. 바이지완은 탁자를 쾅치며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롤로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세상은 미로에 집어삼켜지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끔찍하게 멸망할 거래. 그러니까 절대 자기 목표를 그녀한테 강요하지 말고 인롤로우가 원하는 게 세상 멸망이 아니길 바랄 뿐이래. 장시준은 알았다며. 하지만 질문이 하나 더 있대. 바이지완한테 시스템 관리자를 아냐고 물었어. 한편 인롤로우는 차 문을 열고 바로 무릎 꿇었어. 완전 대잡이야. 또 2시간 만에 도착했어. 둘은 매스컴을 장문여 가려고 했어. 쟁후잉이 생줄런을 불러세우며 바이지완 집 앞에서 약속한 것 꼭 지키라고 했어. 생줄런은 걱정 말라며 그녀의 진짜 신분은 꼭 비밀로 하겠대. 인롤로우는 아직 쟁후잉 정보를 못 본 것 같으니 그녀가 알기 전에 모르는 척하자. 며칠 후 인롤로우는 수파에 쓰러져 출근하기 싫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로도 인롤로우는 사표를 몇 번이나 냈지만 회장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다. 게다가 디국 대사가 오늘부터 티국을 방문한다. 생줄런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공무원이 되려고 했냐고. 편한 것도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 했거든. 마침 그때 회장이 협회에 들어올 생각 없냐고 물어서 그냥 생각했어. 생줄런이 말했다. 설마 진보대로 들어간 거야? 인롤로우가 말했다. 아니야. 근데 성적만으로 뽑힌 건 아니고 특별 채용으로 들어갔어. 생줄런이 물었다. 그게 대체 무슨 채용이야? 말했다. S급 헌터 가족 의뢰퇴 건물 아래 D국 대사가 A급 헌터를 기다리며 잠복 중이었다.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스카우트 할 기세였다. 인롤로우가 내다보며 생각했다. 설마 B국 대사가 A급 헌터가 협회에 올 때 가로채려는 건가? 정면 돌파도 가능하긴 한데 생줄런은 눈이 금색으로 변하니까 바로 들킬 뻔했다. 생줄런이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하는데 마법사 장시준이 나타났다. 장시준은 이번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눈에 띄고 싶지 않거든. 인롤로우는 생각했다. 혼자 슬쩍 빠져나가려는 거네. 인롤로우와 생줄런이 눈짓을 주고 봤더니 한 명은 최초의 A급 각성자라고 소리치고 한 명은 뒤에서 장시준을 확 장시준이 대사에게 발각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는 사이 인롤로우와 생줄런은 틈을 타서 협회 건물로 쏙 들어갔다. 둘 다 기분 최고. 마법사 덕분에 인롤로우는 무사히 투근 성공. 그런데 문득 생각했다. 장시준은 D국에 가고 싶은 지원을 듣자마자 D국엔 안 간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인롤로우 옆에 있을 거니까 어디도 안 가. 인롤로우가 냉정하게 손을 차냈다. 그런 말은 잘생긴 남자한테 들어야지. 근데 덱살롬은 노인한테 먼저 들어버렸네. 관리자가 갑자기 말했다. 자리가 계속 인롤로우 곁에 있겠다고. 인롤로우는 생각했다. 이젠 더 이상 잃는 고통은 덮고 싶지 않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 관리자라 해도 언젠가는. 인롤로우가 손을 뻗으며 생각했다. 약속해줘. 관리자, 절대 나를 떠나지 말아줘. 간신히 사랑들을 피한 장시전은 생각했다. 이번 생은 정말 변화가 많네. 인롤로우의 기약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바이지완조차 두려워하는 거지? 한전 막담에서 깬 인롤로우는 통보를 받았다. 옥상에 곧 전송문이 나타날 거라고. 그녀는 칭질런과 급히 달려갔다. 메시지가 떴다. 전송문 생성 시작. 위험 상황에 대비하라. 인롤로우는 영역 장악을 발동했다. 그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했다. 스킬의 위력은 인롤로우의 의지에 달려있다. 자신감만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생질런은 처음으로
이연 광경을 목격했다. 스킬이 인 롤러오의 의지에 반응했다. 하지만 인 롤러오의 마력이 거의 바닥났다. 인 롤러오는 생각했다. 빨리 부원을 요청해야겠어. 생들런이 그녀에게 근상했나고 물었다. 인 롤러오는 말했다. 어쨌든 자신은 시민을 지키는 협회의 공무원이라고. 걱정 마. 생들런은 말했다. 자신이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를 지키겠다고. 현재 생들런이 전송문을 맡고 있고 인 롤러오는 연락하러 갔다.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장에게 전화를 끊고 숨 돌릴 틈도 없는 인 롤러오는 급히 시민들을 대피시키러 갔다. 이번 전송문은 시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인 롤러오가 방송실에서 알렸다. 호텔 내부에 파열형 던전이 나타났다고 협회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달라고 했다. 현대 에스그 헌터가 전송문을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질서 있게 대피하라고 했다. 생들런은 생각했다. 사람들이 인 롤러오를 믿으며 침착하게 대피하고 있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갑자기 전송문이 크게 폭발했다. 관석형 몬스터 모이가 쏟아져 나왔다. 생들런이 바스카트에서 얻은 칭호. 전장의 학살자가 발동됐다. 하지만 이런 몬스터들 상대로는 따윈 필요 없었다. 인 롤러오는 밤마다 확인했다. 이제 옥상만 남았다. 인 롤러오는 마력 보충제를 마시고 관리자에게 또 실장이 도착했냐고 물었다. 관리자는 먼저 올라가라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상황이 위험하다는 뜻인가? 생들런이 다치지 않았다는 건 분명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다. 인 롤러오는 옥상으로 뛰어올랐다. 도실장이 아직 안 왔으니 먼저 생들런과 항요해야 한다. 갑자기 몬스터가 머리 위에서 뛰어내렸다. 인 롤러오는 한 방에 박살냈다. 관속형 몬스터였다. 그런데 바닥에 널린 이것들은 전도 몬스터 자레가 아닌가? 이건 생질런의 작품이다. 마치 무럭났다. 완전히 미쳐서 죽여야겠구나. 도실장도 도착했다. 인 롤러오는 긴장했다. 자기가 몬스터를 쏜 걸 못 봤겠지. 어떨 수 없다. 지금은 전송문이 더 급하니까. 인 롤러오는 언제 왔냐고 물었다. 도중염은 자기도 방금 왔다고 했다. 생질런이 폭주 상태에 빠진 것 같아서 사만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도실장이 언제 통을 배웠냐고 물었다. 인 롤러오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파열형 던전부터 해결하자고 했다. 그놈이 울렸다. 시스템이 아니었다. 사급 던전 가시섬에 최종 마수가 나타났다고. 인 롤러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온몸에 가시가 달린 놈은 보통 공정력이 장난 아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였다. 인 롤러오는 도 실장에게 반대편을 막으라고 했다. 인 롤러오도 자기가 S급인 걸 숨기고 싶었지만 영역 강압을 펼쳤다. 지금 물러서면 시민들이 바로 위험해진다. 인 롤러오는 다행히 총을 준비해뒀다고 생각했다. 생질런을 도우려면 계속 지켜봐야 한다. 도실장이 인 롤러오에게 말했다. 스킬을 얻었을 뿐 아니라 움직임도 여유로워졌다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까 보니 인 롤러오 헌터가 보여준 실력은 F급이 아니었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2차 각성을 한 거냐고. 인 롤러오는 어떻게 하지? 생각했다.